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자료가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할 때 좀 진심으로 준비를 했고, 한 7, 8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은데, 초보는 400페이지였습니다. 압축을 잘 했는데, 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설명회를 위해서 호구조사 한번 할게요. 고3 수시 지원 전략 설명회인데 혹시 고3 자녀 학부모님 손들어 주시겠어요? 아, 네네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고3은 없고 고2 학부모님이다. 손들어 주시겠어요? 오케이. 고1 있으세요? 네. 일단 군데군데 그 고1, 고2 학부모님께 설명드릴 내용도 네,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고3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 저번 주에 다른 시청에서 또 설명회를 했는데 고3 전략인데 이제 고2, 고1 어머님이 거의 한 절반 정도 계셔가지고 이제 한 슬라이드 설명할 때마다 자꾸 이제 고2 입장, 고3 입장을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게 있어서 하여튼 그렇고요. 자,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오늘 이런 얘기들을 좀 할 건데 결국에는 수시 지원에서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받았던 내신이랑 생기부를 한 점도 남기지 않고 네, 원하는 대학에 어떻게 합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좀 설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항상 가슴속에 품고 있는 메모인데, 처음에 이제 입시계에 발을 들일 때 메모했던 내용입니다. 나는 입시계 스파이다.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이 점을 잊지 말자. 대치동 최고 입시 전문가가 된 다음에 1등 입시 노하우를 전국에 뿌리고 장렬하게 은퇴하자. 그래서 이런 설명회가 있을 때마다 오늘이 은퇴 날인가? 내일부터 좀 쉴 수 있나? 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슬라이드를 뭐를 넣을까 가장 좀 고민을 항상 많이 하는데 이거를 한번 넣어봤어요. 어떤 거냐면 저희 입시 전형엔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크게는 교과, 학종, 논술, 정시 이렇게 있는데, 그 교과 전형이면 뭐 보는 전형이죠? 내신. 이 지금까지는 상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상식이 아니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5등급제로 바뀌면, 물론 이제 고3 대상 설명이지만 5등급제로 바뀐다면 어떻게 되냐? 동국대학교가 몇 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5등급제에서 평가할 방식으로.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 불교대학답게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선편지명이 좀 있었나 봐요. 여기가 포인터가 내신을 70%나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희가 고1부터 고3까지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총 50개 정도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상위 10과목만 이제 평균을 내요. 그럼 이게 9등급제에서 2.3 정도 받는 학생이다 그러면 1.3 정도 돼요. 1.0 정도가 업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반영을 했을 때 1등급이면 700점이고 2등급이면 0.7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699.3점을 받고 3등급이면 안 보셔도 돼요. 환산했는데 3등급이면 여기 안 쓰거든요. 근데 어쨌든 2.8점밖에 차이가 안 나고 4등급이면 693점, 3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5등급부터는 어때요? 갑자기 63점 마이너스네. 이 말은 환산했을 때 5등급이면 오지 말고 환산했을 때 4등급까지는 괜찮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3, 4등급은 외고, 자사고, 특목고 기준이겠죠. 근데요, 서류는 고작 30%밖에 반영을 안 하는데 이게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오게티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원래 저희는 평가할 때 이중 중복 평가가 있으면은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신 반영을 이미 70% 해놓고 서류에서 학업 역량 또 50% 반영하네? 이게 좀 이상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학업 역량이 뭔가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3개 본다는 거거든요. 과목 선택 본다는 것이고 관련 과목 성적 본다는 것이고 원점수를 본다는 거예요. 네, 일단은 큰 틀은 이렇게 좀 잡아놓자. 그러면 이거를 왜 올해 말씀을 드리냐라고 했을 때 5등급제 예고가 벌써 3, 4년 전부터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9등급제에서도 내신 지표 자체는 생각보다 허술한 틈이 많고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로 재작년부터 이미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수시 전략에 있어서도 이 3가지를 우리는 스스로 좀 체크를 한 다음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3가지 어떻게 보냐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불편한 얘기예요. 이 슬라이드는. 근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불편한 얘기를 수시원서 전에 알아야 될까요? 후에 알아야 될까요? 그쵸. 전에 알아야죠. 그래서 불편한 얘기지만 좀 해볼게요. 똑같은 내신 1.5등급 학생이다라고 할지라도 관련 과목 성적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대학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니 저는 이 정도의 등급이 나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 1.5에 똑같은 1.5인데 누군가는 붙고 누군가는 또 탈락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공대를 지원한다 그러면 수가탐이 관련 과목이잖아요. 전공 관련 과목. 근데 1.5라 그래도 수가탐이 1등급이어서 1.5가 있고 수가탐이 2등급이어서 1.5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관련 과목 성적에다가 수학적으로 가중치를 40%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죠. A 학생은 1.3등급, B 학생은 1.7등급. 그래서 상향을 넣었더니 누군가는 붙고, 학종 기준입니다. 혹은 교과 전형인데 이제 그 서류 보는 곳들 있지 않습니까? 뭐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등등. 이런 데에서 아니 똑같은 내신인데 왜 얘는 붙고 얘는 떨어지지? 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1차적으로는 관련 과목 성적 보면은 한 75% 정도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이렇게 보정을 좀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거냐면 원점수의 중요성입니다. 이미 5등급제에서는요. 등급별 분류 그 변별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원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다 같이. 몇 년 전부터. 그러다 보니 원점수를 기준으로 선발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잘 학생들을 선발을 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 데이터는 몇 년 전부터 미리미리 확보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원점수는 되게 중요하다. 자, 한번 보죠. 이게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잖아요. 등급 안 나오는 거. 그 절편 과목들이죠. 이거 몇 점 이상이면 A 주죠? 80점이죠. 그렇죠? 그러면 고전 읽기는 98점입니다. 그러면 20점 구간에서 상위 2점 받은 거네. A에서. 그럼 10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성취도 분포 비율을 보니까 A를 받은 게 47.8%네.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10분의 1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4.78이죠.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상대평가였다면 조금 더 열심히 했겠지 라고 해서 가산을 조금 해주면 3.7%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성취도 분포 비율과 원점수를 고려를 해봤을 때 상위 한 3.7% 정도 언저리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줘요. 이게 입학사정관의 관점입니다. 평가 관점. 그러니까 A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거 한번 겪어봤잖아요. 저희 중3 때 A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었잖아요. 원점수가 중요했지. 약간 그런 느낌이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연역적이라기보다는 귀납적으로 맞아요. 귀납적으로 얼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얼추 맞다라는 거. 근데 밑에 볼게요. 자, 실용 수학을 보니까는 고작 64점밖에 안 됐네. 그럼 수학 점수는 완전히 망한 거죠? 라고 볼 수 있는데 A가 고작 3%밖에 안 받았고 B는 20%네? 그러면 64점이면 60점까지가 B거든요? 그럼 B 끝자락이니까 상위 한 20% 정도 되는 거고 약간 가산해주면 한 17%? 얘는 64점밖에 못 받았지만은 그래도 한 3등급 초중반 정도는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고2 때 저희는 물화생지 원과목을 이미 했잖아요. 그럼 그때 뭐 모두가 좋은 등급을 받았으면 좋았겠지만은 또 아쉬웠을 수 있단 말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확률상 못 받은 친구들이 더 많죠. 근데 투과목 혹시 원점수 어떻게 받았죠? 그게 중요해서. 투과목 물투, 화투, 생투, 지투. 보통 애들이 A만 받으려고 하는데 원점수를 97점 이상 받으면 이게 웬만하면 다 1등급으로 다 평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논리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물화생지 원과목을 조금 망했어도 3학년 때 원점수를 가지고 이걸 우상향으로 판단을 해준다. 라고 만약에 투과목 원점수 이렇게 아이 거 생기부 딱 봤을 때 좋으면은 기억하시고 안 좋으면 그냥 흘려버리세요. 네. 자, 원점수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저희 이거 입학사정관분들이 학생 생기부를 평가하는 화면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점수가 이렇게 그래프화돼서 다 나옵니다. 시각화돼서. 어떻게? 학기별로 과목별 등급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라고 했을 때 일단 공대 지망했는데 수학과학이 밑에 있다. 그럼 일단 평가를 좀
편하게 하겠죠. 어차피 안 뽑힐 가능성이 크니까. 그래서도 중요하고 관련 과목 성적도 중요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특히 이제 아까 고1, 고2 어머님들 오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자 봐요. 이거 5등급제 되면은 거의 다 인서울 상위 15개 대학은 1등급 되게 많거든요. 애들 과목 중에서. 그러면 이거 등급으로 분류하면은 이게 변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여기 뭘로 체크를 할까요? 원점수 기준으로 체크를 하겠죠. 맞죠? 지금도 의대 같은 경우에는 다 1등급 위주여가지고 원점수를 대단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평가 기조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블라인드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고교 수준을 평가를 하거든요. 네, 여기까지 디테일하게 말하는 설명에는 많지 않죠. 근데 저는 오늘 다 미리 허락을 좀 받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좀 디테일하고 노골적으로 해도 괜찮냐 했더니 뭐 하셔라. 얼마나 노골적인지는 이제 말씀을 안 드려서 약간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상당히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공개를 할게요. 고교 등급을 전국적으로 5개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입학사정관들이. 근데 그분들께서 이제 분류를 하실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는데 교과 편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교과 편제. 그럼 교과 편제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지금 고3 같은 경우에 9등급제인데 2학년 때 물화생지 원과목을 듣죠. 1년 동안.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물화생지 2과목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원서를 쓰는 거죠. 이게 보편적이죠. 보편적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1학년 2학기 때 물리가 열렸네? 이건 뭐죠? 자사고거나 자사고와 같은 일반고거나 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게 이 세 줄이 다 전문 교과거든요. 아시죠, 뭔지? 수학이랑 과학 중에서 뭐 전문, 심화, 고급, 실험 이런 것들 붙는 것들은 원래는 자사고에서만 열리는 것들이에요. 왜? 위계상 2과목 뒤에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일반고도 희망하면 열 수는 있다. 근데 저거 열려면은 교과 편제를 더 빠르게 열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일반적인 일반고에서 1학년 2학기 때 물화가 열렸다.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시위가 발생하죠. 거의 뭐 피켓 시위하고 막 장난 아닐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선행을 조장하는 거냐부터 지금 난리 나죠. 근데 자사고에서 1학년 2학기 때 물화를 열면 어떻게 될까요? 박수치죠. 왜? 첫 번째, 나는 선행했는데 안 한 애들 있겠지?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물화 선행했는데 고1 때 통합과학 해야 되잖아요. 그럼 까먹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그냥 물 올랐을 때 빨리 해버리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맞죠? 하여튼 그리고 고1, 고2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난리죠. 2과목이 2개씩 쪼개지면서 3학년 1학기 때 4개 듣고 2학년 2학기 때 4개 들어버리니까 2학년 1학기 때 물화생지가 다 열리네. 근데 2과목이 전부 다 상대평가로 나오네. 그러니까 좀 일단 기본적인 편제는 이렇다. 얘보다 더 진도가 빠르면 더 가산을 해준다는 거고 느리면 뭔가 불이익을 받겠죠. 그래서 오늘 탑 4개 고교 이제 신청자분들 자녀의 그 탑 고교 4가지를 미리 좀 조사를 해가지고 좀 분석을 해왔거든요. 이 학교는 어떤 식으로 보일 것인가. 혹시 잠실여고 학부모님 손들어 주시겠어요? 오케이. 네. 자, 5개로 분류가 된다. SS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일반고 중에서도 최상위 일반고가 있어요. 근데 같이 있는 게 상위 특목자사고네. 일반고 중에서 상위, 평범, 하위, 일반고 이렇게 있는데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만약에 일반고인데 상위 특목자사고 S에 랭크가 됐어요. 그럼 여기는 일반고입니까? 자사고입니까? 자사고예요. 자사고인데 일반고로 랭크가 돼 있네. 그러면은 일반고예요. 실제로 자사고냐 일반고냐 그 유형 자체는 입학사정관들이 모릅니다. 그냥 지표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잠실여고는요. 상위 일반고로 평가가 돼요. 그 근거를 좀 말씀드려보면 표준 편차가 한 10 중반 정도 됩니다. 낮은 거예요, 생각보다. 표준 편차는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근데 통합과학은 이게 웬일인지 표준 편차가 좀 크죠?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여고인가? 왜 이렇게 과학을 못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A의 비율이 어때요? 높죠? 그래서 어렵게 나왔는데 상위권 애들은 또 되게 잘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딱 보면 그냥 직관적으로 드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은. 그래서 상관없다. A의 비율이 50%인 게 천만다행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2학년 편제, 이게 3학년 편제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몇 가지 특징을 여기다가 정리를 했는데, 요거는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렇게 상위권 일반고로 평가를 받고 잠실여고 학생들 뭐 공부 아주 못하지 않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교과 2~3개 정도가 개설됐으면 입결이 훨씬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학군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인프라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수준도 뒷받침해 주는데 전문교과가 개설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어요. 근데 뭐 학교 내부에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그 영향력을 믿거든요. 예, 이제 여기 오실 정도면 이게 대한민국 전체도 3다리 반 건너면 다 지인이라며. 혹시 여기 관계자분이 계시거나 뭐 지인 중에 계시다 그러면 뭐 알면 또 이렇게 바로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 입장에서는 조금 편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뭐 재학생에게 얘기하면은 인정 안 하겠죠. 근데 학군지고 여고치고는 내신이 쉽다. 그건 지표가 다 얘기를 해줍니다. 원래 그 여고는요, 사탐이나 통합사회 이런 것들이 엄청 빡세야 돼요. D와 E가 거의 없어야 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성취도 분포 비율에서 D부터가 중요해요. D, E. 왜? D라는 얘기는 수행평가 다 합산했을 때 70점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은 내신 안 챙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프로나 내신을 포기했냐에 대한 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생각보다는 포기한 애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여고 치고는 괜찮은 거고 여기 수학 교구제가 옛날에는 좀 어려운 거 그 고쟁이급 다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그냥 올림포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만하다. 그래서 이건 혹시 둘째 자녀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다 좀 넣어놨고요. 고교 선택에 또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통합과학 요거 아까 얘기했고 3학년 때 갑자기 표준 편차가 확 증가하죠. 20 중반까지 올라갑니다. 10 중반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20 중반까지 오르네. 그러면은 모의고사가 잘 나오기 때문에 정시 파이터로 대거 전향하는 거다. 자, 내신 포기하는 애들 많은데 그러면은 보통은 면학 분위기 안 좋은 대로 평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고1 1학기 때 표준 편차가 낮았다는 얘기는 다들 내신 열심히 챙겼는데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 때 갑자기 애들이 내신을 다 포기했네? 좋은 겁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제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죠. 학군지 일반고로 인식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 문이과 성취도 차이가 크다. 여기 2학년 때 보시면 사탐은 D, E 합쳐서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근데 과탐은 한 20 정도에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행을 못해서 경쟁에서 밀린 친구들이 보통 문과로 가고 좀 이렇게 면학 수준이 좋은 친구들이 이과를 가는데 어쨌든 그만큼 이과에서 상위권 경쟁은 굉장히 치열하겠구나. 이런 것들이 다 몰려서 입결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등급제 뭐 이거는 혹시 고1, 고2 어머님들 계실까 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표준 편차의 강점이 이제 없죠. 5등급제에서는 저 표준 편차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중요한데 생각보다 좀 높다. 그래서 이제는 상위권 일반고가 아니고 평범한 일반고로 보일 것이다. 이게 좀 아쉽다. 그러면은 전문교과라도 빨리 좀 열어주지. 라고 해서 이거를 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성취도 분포, 자, 이거는 이따가 또 얘기할 거예요. 잠실여고뿐만이 아니고 이따가 그 분석을 할 3개 고등학교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데 이제 성취도 분포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고교 편제를 보는데 성취도 분포랑 교과 개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성취도 분포가 지금 안 좋거든요. 여기만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애들이 원점수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애들 이제 원점수를 높게 받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쉽게 내야죠. 근데 쉽게 내려니까 애들이 등급을 못 받아. 근데 어렵게 내면 어떻게 돼요? 변별은 돼요. 근데 원점수를 못 받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갈량의 전략이 있습니다. 쉬운 문제 75점에 해당하는 것들은 미리 거의 다 이제 뭐 이런 말 좀 그런가? 알려주다시피 하는 거예요. 기본 문제, 쉬운 문제하고 미리 좀 찝어주는 거죠. 물론 똑같은 문제 내면 안 되겠죠. 바꿔야죠. 근데 충분히 이것만 공부하면 돼 라고 해서 아이들 좀 독려를 하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평균 점수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성취도 D, E가 낮아지겠죠. 그리고
나머지 25점 정도에서 원래 서술형으로 내잖아요. 원래는 서술형에서 큼직큼직하게 내거든요, 배점을.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슬라이스로 쪼개가지고 예를 들어 3점, 4점 이렇게 해서 변별 문제를 이렇게 조금 뭐 중위권, 중상위권, 상위권 문제들을 이렇게 잘 깔아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위권 친구들은 변별도 되고 평균도 올라가고 성취도 D는 낮아지고, 저는 이게 송파에서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그런가? 다른 지역은 아무리 독려를 해도 애들이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송파학군에서는 이거 학교의 어떤 그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졸업생의 43%가 재수한다. 객관적 학업 수준에 비해 대학 목표가 높다라는 거예요.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는데 아니 뭐 팩트지 않나요? 네. 그래서 여기 기타 비율이 다 재수거든요. 일반고에서 30% 넘으면 엄청 정시 엄청 잘하는 거예요. 왜? 많은 지역에 있는 일반고들은요, 아무리 내가 입결이 안 좋다 그래도 모의고사 겁나가지고 못 댐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 가는 거예요. 뭐 전문대든 어디든 취업을 하든. 근데 여긴 43%가 재수하네? 근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이 친구들이. 어차피 재수하게 될 거 고1 때부터 열심히 하자라는 그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정시로 전환해도 이것도 이제 내신은 끝났긴 한데 내신 5점대 정도는 유지를 하는 게 필요하다. 5등급제에서는 3점대 유지를 하는 게 필요하다. 왜? 정시든 논술이든 여기에서 뭐를 봅니까? 내신이 반영되는 곳들도 많잖아요. 근데 아까 동국대 사례 보셨죠? 약간 5등급 때까지는 변별을 거의 안 주다가 갑자기 6, 7등급부터 확 몇십 점 마이너스 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5등급 5점대까지는 유지를 하는 게 좀 필요하고, 여기는 상위권 일반고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자사고 스타일의 생기부 기재 시 시너지가 좀 크다. 자사고급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고 입시 결과는 여기다가 좀 써놨고요. 야, 애들이 근데 뒷심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정시 재수 비율이 좀 많겠죠, 여기는. 자, 방상고입니다. 방상고 학부모님 손들어 주시겠어요? 오케이. 네. 방상고는 평범한 일반고로 평가를 받는데 평범이라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전국이 수많은 데가 평범한 일반고고 하위 일반고였을 때 엄청 안 좋은 거지, 평범한 일반고라고 한다면 그냥 괜찮은 거예요. 여기는 표준 편차가 20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크게 볼 건 없는데 문이과 성취도 수준이 비슷한 게 하나의 특징이었고, 그리고 또 여기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이렇게 전문 교과가 3개나 조금 개설이 되어 있네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강하면은 가점을 받는다. 열려 있는데 안 듣는 것도 문제야. 그러니까 이제 그 왕관을 쓰려는 자 무게를 견디라고 이거 열려 있는데 갔어. 그러면 학교에서 챙겨주는 거잖아요. 근데 안 들었네? 그러면 오히려 안 좋은 거죠. 그럼 처음부터 열리질 말든가. 맞죠? 열려 있으면 내가 상위 15개 대학 이상을 원한다면 최소 한두 개 정도는 물화생 실험 과목을 이수를 해줘야 된다. 근데 제가 아까 그걸 말씀 안 드렸구나. 조사할 때. 이과 학부모님 손들어 주시겠어요? 보통 이과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오케이. 이과가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제에서는 문과 학생이어도 이과 편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편제가 어떻게 개설되어 있는가가 입학사정관 분들이 다 이제 확인을 하셔요. 그래서 문과에서는 편제의 특별함이 거의 없어요. 근데 문과 학생이든 말든 이제 이과 편제가 어차피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과 편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여튼 문과 학생도 중요하다. 방상고 애들이 수학을 잘하나? 어때요? 과학 중점? 그럼 수학 좀 하겠네요? 아니 그 지표가 이 지표를 보면 딱 볼 수 있는 게 3학년 1학기 때 애들이 그냥 내신 포기한 거거든요. 이거 50% 이상 D와 E 비율이 나오니까. 근데 미적분만 17%네. 되게 낮은 거죠.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안 해도 잘 받을 수 있는 게 수학 과목이긴 하죠. 사실 기본 실력이 있다면. 국어, 영어는 기본 실력이 있어도 시험 범위 안 해오면 시험 성적 안 나오잖아요. 근데 수학을 좀 잘하나 보다 하면은 앞에 있는 것도 좀 재평가를 받겠죠.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보는 겁니다. 아니 너무 디테일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입학사정관 그렇게 안 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요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려서 그렇지 쓱 보면 쓱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이 탁 보이는 거라서 되게 좀 중요하죠. 자,
여기 이제 5등급제는 간단하게만 좀 설명할게요. 편제를 유지했다. 원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등급제에서는 기본 편제 자체가 좀 빡세졌죠, 소위 말해서. 그래서 오히려 역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험 과목 원래 열어줬다가 애들 너무 부담될 것 같으니까 이거를 역행하거든요. 없앤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유지를 하면서도 고급 물화생지 과목까지 더 개설했습니다. 4개를. 근데 소용은 없어요. 왜? 3학년 2학기 때 열렸거든요. 뭐 하여튼 뭐 저거를 봤을 때 입시 관심도는 높다. 그래서 생기부 여기는 뭐 실제로 상위권 위주로 뭐 잘 챙겨줍니다. 요거는 나머지는 다 같은 얘기고요. 여기 생기부 가산점 포인트 챙기면서 세특 관리하고 원점 신경 쓰고 요게 포인트죠. 전문교과 2과목 수강하고 과탐은 3과목 이상 선택하고 그 다음에 관련 교과 성적 높아야 된다. 과탐 2과목 선택하신 분 있나요? 이과생 중에? 건축학과, 간호학과 빼고? 만약에 있다면 조금 내 내신을 0.2 정도는 마이너스에서 라인을 생각하셔야 돼요. 상위 15개 대학 이상, 상위 20개 대학 이상이라면? 아니, 대학에서 발표한 뭐죠? 핵심 권장 과목에서는 화생밖에 없었는데요. 아니, 그건 맞죠. 그건 맞는데 항상 우리는 상대평가잖아요. 이게 입시라는 게. 그러니까는 상위 20개 대학에서는 과탐 3과목 듣고 오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2과목이었을 때는 순수 교과 전형 아니면 조금 불리한 건 맞다. 자, 다음 영동1고 여기도 평범한 일반고로 평가를 받습니다. 어떤 표준편차라든가 D와 E의 비율에서 뭐 크게 아주 좋거나 아주 나쁜 그런 특징은 없었고 성취도는 2학년 1학기 때까지 유지되다가 2학년 2학기 때부터 조금 올라간다. 그래서 이것도 학군지 일반고의 특징으로 보이고 실험이 4과목 열리거든요. 물화생지 4과목이 다 열려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B, 평범한 일반고는 일반고인데 애매하다. A에 가까운 평범한 일반고다. 상위 일반고에 가까운 평범한 일반고다. 정도로 해서 내신에서는 교과 편제만 보면은 0.1 정도 내신을 조금 가산해서 보셔도 충분하다라는 얘기고요. 네. 근데 5등급제에서는 편제를 유지는 한다. 물화생지 실험을 다 그대로 갖고 가요. 하지만 D와 E의 성취도가 생각보다 높아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B는 B인데, 그러니까 평범한 일반고인데 하위권 일반고에 가까워지는 평범한 일반고다. 그러니까 이거는 빠르게 좀 신경 쓰지 않으면 5등급제에서 시작 스타트 입결이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영동1고 관계자분들 주위에 계시면 한번 좀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얘기고요. 입결. 네. 여기서도 전문교과 열려 있으면 2과목 정도는 수강을 하시면 좋다라는 거. 자, 요거 5등급제는 간단하게만 설명하기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근데 지금 둘째 자녀 있으신 분도 또 있으실 거니까 맞죠? 네, 오케이. 수행평가의 제목이 가치평가에 반영됩니다. 이게 학교 수준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꿀팁이에요. 이게 표준편차가 없어지니까 자꾸 이런 것들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학 수행평가예요. 근데 수행평가의 종류가 수학 위인 조사에서 발표하기. 이거 뭐죠? 아니, 수학 시간인데 지금 뭐 하는 거죠? 얼마나 애들이 수학을 못하면 저런 거 해오라 그럴까라는 생각 딱 들죠? 그러면 하위권 일반고로 심각하게 의심을 받는 거죠.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영동1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성취도 분포, 그러니까 교과 편제에서 신경을 썼지만 성취도 분포랑 수행평가 영역명에서 조금 아쉽다. 그래서 수행평가 영역명은 문제 해결 이렇게 그냥 여태까지는 이게 신경 안 썼어도 상관없었거든요. 영역명을. 근데 요거는 조금만 보완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건 그냥 좀 잘 돼 있는 곳이거든요. 잘 돼 있는 모 고등학교인데 배움성장 아카이브, 삼각함수의 주기적 특성 탐구 및 기하학적 모델링. 뭐가 있어 보이잖아요. 전 근데 제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입시평가에서 또 확 이게 또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저런 좀 팁들이 있다. 그러니까 본인 자녀분이 중학생이거나 뭐 이럴 때 고교 선택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는 거고, 마지막입니다. 잠실고인데요. 잠실고 학부모님 계세요? 네.
생각보다 점실과학 부모님이 제일 많으신 것 같은데? 자, 여기도 평범한 일반고로 스타트합니다. 표준 편차, 뭐, 성취도 D, 그냥 뭐, 이렇게 아주 안 좋은 분위기는 아니고, 또 상위권 친구들은 내신 따기도 괜찮고, 그렇다고 뭐 자사고 수준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일반고예요. 근데 여기 정보 과목은 이게 뭔 일이 있었는지 애들이 D와 E가 50%가 1학년 때부터 갑자기 넘죠. 저런 것들은 학교 차원에서 좀 관리하셔야 돼요. 애들이 정보 수업을 좀 무시하나? 왜 저렇지? 아니면 진짜 실무 개발자 출신 쌤이 하셔가지고 이 정도는 해야지. 파이썬 공부하는데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어떤 그런 학구열이 좀 있으시거나. 하여튼 저거 입시평가에선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요즘 AI 시대이기 때문에 생기부에 AI 특화해서 좀 챙기는 친구들 많은데 정보에서 갑자기 뭐 3, 4등급 나와버리면 불리하잖아요. 생기부의 그 기재 방향이랑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원래 여기가 문과 친구들이 성취도가 훨씬 안 좋았거든요, 이과생보다. 근데 지금 고3 같은 경우에는 또 문과 친구들이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일이 있었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입결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뭐 숫자가 뭐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다는 건데, 이번 고3까지는 큰 특징 없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본인이 생기부 잘 챙겼고 내신 이따가 입결 예측도 다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냥 그거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고2나 고1 자녀분이 잠실고에 다닌다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이게 5등급제에서요 30%가 넘어가면은 되게 많은 거거든요. D와 E의 성취도 비율이. 근데 여기 세 과목이나 지금 이렇게 엄청 튀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문제인데, 화학의 편제가 어디 있죠? 원래는 2학년 1학기 때 열려야 되는데 2학년 2학기 때 열립니다, 화학이. 네. 이거는 아까 보편적인 스탠다드한 교과 편제를 충족을 못 해주는 거죠. 애들이 과학을 진짜 힘들어하나 보다. 와, 얼마나 힘들어하면 저거 하나를 뒤로 빼지?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잠실고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좀 아이들을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 쌤들이. 그러니까 이제 입시는 뭐 이런 것들은 뭐 정보를 어디서 구하시지 못하셨는데 애들 보니까 이거 과탐 너무 힘든데? 근데 뭐 2학년 1학기든 2학기든 어쨌든 들으면 되는 거지라고 해서 아이들을 배려해 주신 것 같은데, 입시 평가에선 이거 대단한 약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알고 있자. 그래서 5등급제에서 대학별 내신 합격 컷 0.1에서 0.2 정도 좀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자라는 거. 네. 그래서 이 정도고, 네, 이제 그 원서 전략 얘기를 할 건데, 만약에 오늘 제가 이제 모든 분들의 고등학교를 분석드리면 좋죠.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네, 이렇게 좀 몇 개, 4개의 학교만 좀 선택을 했고, 요거 다 그 있을 건데. 없나? 네. 하여튼 여기 그 무료 오픈 채팅방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봤는데 저희 학교는 왜 없어요? 하면은 일단은 오늘 말씀드렸던 거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질문 주시면은 거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은 2,600명 정도 있어서 이제 400분만 더 들어오시면 더 못 받을 것 같은데, 자, 다음 요거는 올해 교과 전형들 다 모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신경 써야 되는 게 전형 방법이랑 수능 최저잖아요. 그거 별로 대학 어디 가나 대학에서 발표하는 입결은 사실상 반만 신뢰할 수밖에 없죠. 특히 학종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일반고 입결인지 뭐 특목고 입결인지 또 모르겠고, 특정 해에만 특이한 케이스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고교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A 상위 일반고, B 평범 일반고, C 하위 일반고예요. 하위 일반고는 근데 오늘 4개의 학교 중에서는 없었죠. 이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기준으로 넣을까? 근데 보통은 아니 이거 보고 썼는데 만약에 탈락하시면 저한테 이제 욕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빵으로 쓰거든요. 대충 50% 컷 중심으로 써놔요. 대충.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고교의 편제 등급 기준으로는 이 내신 이상이면 조금 부족할 수 있으나 그래도
내가 강점이 있으면 한번 상향으로 넣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지노를 넣은 거거든요. 예, 조금 낙관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넣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경희대면은 문과면은 1.8 이상이면 교과 한번 넣어볼 수 있고, 이과면은 1.7 이상이면 넣어볼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중앙대가 자연이 1.6이다. 그러면은 1.6에서 썼을 때 한 40% 학과 정도는 합격을 하고 60% 학과 정도는 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입니다, 이거. 비현실적이지는 않은 그 딱 그 선. 네. 이건 이제 학종이죠. A, B, C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 약간 지금 커트라인이 다르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세종대 라인까지는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만 알고 계셔도 대략적으로 수식카드 6장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몇 가지들을 가감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관련 과목의 성적이 어떠냐.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릴 생기부 평가를 할 때 뭐 그게 되게 정성평가라서 잘 감이 안 오시잖아요. 제가 그냥 정확하게 찝어드릴게요. 이거 있으면은 생기부 좋은 요소, 이거 있으면 좋은 요소, 이거 있으면 나쁜 요소. 네, 그렇게 해서 좀 합산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거는 뭐 5등급제 얘기니까 일단 건너뛸게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보니까 아이들이 모의고사에 재도전하는 게 전혀 꺼리낌이 없던데요.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부터 뭐 학군이 그래도 좋으니까 내신에서 두각을 나타내진 않았어도 기본은 다 아이들이 해놨고, 뭐 정시에 대한 어떤 기본기가 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송파에서는 뒷심 발휘하면 수능 최저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도 물론 학생마다 다르긴 할 텐데, 자, 내가 만약에 교과 전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수능 최저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죠. 교과 전형인데 해야죠. 근데 내가 생기부만 열날이 챙기고 나는 학종으로 상향 합격할 테야. 이 친구들은 수능 공부를 비교적 열심히 할까요? 아니죠. 생기부랑 내신에만 신경을 쓰겠죠. 그래서 학종은 교과보다 수능 최저 충족률이 좀 생각보다 낮아요. 할만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9등급제에서. 근데 대학 입장에선 지금 5등급제에만 몰두가 돼 있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야, 얘네 씨 등급으로 변별 안 되는데 어떻게 변별하지? 수능 최저를 하자. 근데 수능 최저를 2028 때부터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2년 전부터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기회일 수도. 고려대학교 학업우수 전형 아세요? 4.8이죠. 여기 일반고 2.2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왜? 4.8이니까. 고려대인데 2.2면 중앙대도 탈락할 수도 있어요. 생기부 수준이 아주 뛰어나지 않다면. 근데 고려대를 붙네? 물론 고려대도 탈락할 수도 있지만 확률상으로 치면은 생기부 평범하다는 전제하에 저는 고려대 학업우수나 중앙대 그 융합형이나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 그래서 수능 최저 웬만하면은 있는 거 위주로 쓰시는 것도 괜찮다. 자, 어디 있죠? 중앙대 이상은 서강대 빼고 다 있습니다. 특히 근데 지금 등급대를 잘 모르니까 제가 또 상위권 말씀드리면 상위권 중심으로만 말하네. 중위권 말씀드리면 뭐 그럴 수도 있죠. 특히 연대 활동우수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합격 가능성이 좋습니다. 1차만 붙을 정도의 서류면. 왜냐면 실질 경쟁률을 따져보면은 생각보다 낮아요. 그냥 하나의 그냥 예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3.5배수, 3배수 뽑다가 지금 4, 5배수를 뽑거든요. 이유가 뭘까? 3배수 뽑아봤자 애들 다 나가는 거예요. 뭐 이제 추가 합격돼, 수능 최저 못 맞춰, 면접 안 나와,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는 생각보다 거의 1대1에 1대1까지는 아니고 한 1.7대1까지도 떨어지거든요. 실질 경쟁률이.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좀 전략적으로 보시면 가능한데 그 전략을 보실 때 그냥 수능 최저 높은 거 쓰다 보면은 어느 정도 훨씬 더 유리하죠. 수능 최저 충족률이 보통 50%라고 봤을 때 합격 가능성 몇 배 늘어나는 거예요? 2배예요. 2배죠. 하여튼 수능 최저가 중앙대 이상에서는 다 있기 때문에 서강대 빼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1순위로 조금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송파학군이니까 이렇게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저번에
지금 녹화 중이지.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설명회를 갔을 때는 이런 게 있는데 가능은 한데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위주로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좀 희망 섞인 얘기죠. 자, 이제 생기부 어떻게 평가를 받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 제일 뒤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원서 그냥 그 펑크 예측할 수 있는 꿀팁 그냥 다 노골적으로 다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시간 안 돼서 대충 하면 안 되니까 좀 이렇게 후루후루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7월 27일 지금 시점에서 생기부 보완 기재가 가능하실까요? 학교에서는 일단 1차 마감이라고는 했을 겁니다. 근데 원래 그래요. 원래 이제 그 여름방학 전에 좀 최대한 많은 업무를 쳐내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추가 탐구가 넣어질 가능성은 당연히 적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했던 활동 중에서 이런 것들이 좀 누락이 된 것 같아서 이거 조금 바꿔주실 수 있으실까요는 아직까지는 원칙상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학교의 행정 부담상 안 해줄 뿐인 거지. 그래서 이게 좀 고민이에요.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막 말씀드리면 또 저 안티 생기거든요. 학교생들. 괜히 이상한 말 해가지고 애들이 갑자기 막 엄청 와서 부탁하네 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하여튼 고민을 좀 했는데 제 역할은 최대한 어쨌든 최종적으로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 혹시 여기 학교 교사분 계시면은 저거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할 테지만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입학사정관분들이 좀 불쌍해요. 거의 노예예요, 노예. 아이들 생기부 평가할 때 몇 분 동안 평가했는지가 다 기록이 돼요. 그리고 요즘 이제 IT 시대잖아요. 특정 대학은요, 모 대학은 여기 이제 센서, 눈빛 센서 해가지고 얼마나 봤나. 이거 좀 과하죠. 하여튼 여기 있는 항목을 가지고 역량별 평가를 매길 건데 한 명의 생기부를 두 명이 따로 평가합니다. 협의하지 않고. 그러면 한 명은 A를 줄 수도 있고 한 명은 E를 줄 수도 있죠. 그러면 친구는 뭐 받을까요? 한 명은 A, 한 명은 E를 줬네? C일 것 같죠? 아닙니다. 2등급 이상 차이 나면 무효되고 심의위원회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평가해요. 또 두 명이. 이 생각보다 빡세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내가 A를 준다고 줬어요. 그럼 여기 평가 근거에다가 뭔 얘기를 쓸 때 아무 말이나 쓸까요, 과연? 괜히 나는 A를 줬는데 누가 E를 줘버려가지고 괜히 나에게 어떤 위신과 인사고과의 리스크를 받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말이나 못 쓴다. 우리 생기부에도 뻔한 공통문구가 있고 나의 강점을 보여주는 멘트가 있잖아요. 그게 차이가 나듯이 누가 봐도 가점 포인트, 누가 봐도 감점 포인트가 명확하게 있다는 거고, 저는 이제 입시를 연구하는 또 집단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모은 거예요, 그냥. 여기 어떤 게 가점으로 들어갔지? 그거를 모으니까 생각보다 딱딱 그냥 정리가 된다.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은 다 그런 거다라는 얘기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생명공학과를 가고 싶어요. 근데 극한 환경에서도 자가치유 가능한 신소재를 개발하여 화성 유인 탐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재료과학자, 이 정도 급으로 내 생기부에 나타나 있는 학생 5%도 안 됩니다. 5%도. 보통 생명공학과 연구원을 꿈꾸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가죠. 그리고 모든 과목들에서 생명공학 관련된 탐구 주제도 다룰 겁니다. 엄청 열심히 수행평가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생명공학과를 애초에 학종으로 쓰는 친구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남들은 그거 안 했나요? 우리는 비교의를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남들이 다 열심히 해요. 근데 상향 평준화가 돼 있어요. 다 비슷하게 챙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특정 하나만 딱 바꿔줘도 되게 눈에 띄어 보이는 게 좀 있거든요. 그게 이거라고요. 구체적인 진로 컨셉을 정하자. 그러면 어떻게 정해요? 본인 생기부에 답이 다 있어요. 고1, 고2, 고3 때 했던 탐구 주제들 있죠. 탐구 주제에서 핵심 키워드를 뽑으세요. 7대 3의 비율로. 7은 뭘까요? 내가 희망하는 전공 관련된 직접 키워드. 나머지 3은 전공과는 관련 없어. 그런 간접 키워드. 예를 들면 이 친구 신소재공학과나 재료과학과를 이제 가려고 했던 친구였거든요.
자가치유 신소재, 탄소 나노튜브, 형상기억 합금 응용 이런 것들은 뭐예요? 진로랑 관련 있는 키워드죠. 근데 나머지 두 개, 기후변화, 미래세대, 현세대 갈등은 좀 문과틱하잖아요. 진로랑 관련이 없죠. 근데 어쨌든 다뤘습니다. 맞죠? 저런 것들을 7대 3으로 뽑으시고 섞으시면 되는데 이 섞으시는 거 못하겠죠? 지금 어떤 시대예요? AI 시대죠.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죠. 그렇죠?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활용을 하시고요. 제가 이 선물 드렸거든요. 뒤에. 지금까지 저희가 지도했던 학생들 진로 컨셉 다 배제하고 새롭게 210개를 만들었습니다. 쉽지 않았겠죠? 이거를 드리는 이유는 똑같이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저희 그 옛날에 구독자 3만 됐을 때 그 이벤트 할 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무료로 드리는 이벤트를 했었는데 그때 받아가신 분이 몇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키워드 몇 개를 직접 바꿀 수 있으시다. 내 생기부와 관련된 걸로 키워드 바꾸시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AI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실까봐 어떻게 쓰실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시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그때 예시로 활용하시라고. 네, 많은 것들을 좀 넣어놨고 하여튼 그렇게 만드셨으면은 이거는 진로 활동에 들어가면 제일 좋거든요. 창체 진로 활동 있죠? 창체 진로 활동. 그럼 거기다가 좀 어떻게 넣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자기평가서라는 거 요즘 좀 쓰지 않아요? 그때 애들 뭐 저기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 같은 거 옛날에 했겠죠. 실제로 뭐 4월, 5월에 했겠죠. 근데 뭐 열심히 했을까요? 다들 뭐 학원 숙제하고 뭐 그랬겠죠? 기억도 안 날 거예요. 하지만 자기평가서를 줄 겁니다. 얘들아 기억을 해봐. 이렇게 활동들이 있었어. 거기에서 혹시 기억 남는 거 있으면 여기다가 적어. 그럼 쌤이 참고해 줄게. 너의 창체를 쓸 때 이제 요런 거잖아요. 자기평가서가. 그때 넣으시라고요. 어떻게? 그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소감문은 딱 한 줄로 끝내세요. 제발. 진로 강연을 들었습니다. 목차는 어땠고요. 어떤 분이 왔고요. 그 인상 깊었던 말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진로 강연을 들었습니다. 꿈이 명확해야 성공한다는 말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끝. 그래서 제 꿈을 생각해 보니 이런 꿈을 갖고 이런 꿈을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글자 수가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재가 작금의 시대에 왜 필요한가, 나는 왜 저 꿈을 갖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뒤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300자, 200자, 200~300자 정도 만드셔가지고 자기평가서 때 내시면 돼요. 그럼 넣어주시겠죠? 높은 확률로. 근데 사실 더 좋은 거는 이제 당시에 소감문 그 당시에 냈을 거 아닙니까? 활동했을 때. 그때 나의 꿈에서 뭐 나의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구체적이진 않아도 있다면 가장 베스트죠. 그러면 거기에 기록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생각해봤다고. 그럼 이제 학기 말에 그 생각해본 내용이 요겁니다라고 보완하는 건 가능한 거잖아요.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남들이랑 차별화가 있다? 오케이, 그것도 맞죠. 근데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이유는 학종 선발을 높이기 위함이거든요. 왜일까요? 교과랑 정시로 뽑아보니까 애들 다 도망가네 이거. 중도 이탈률이 정시가 한 9%, 교과가 11%, 학종은 5%, 논술은 3%. 뭐 하여튼 학종 5%인데 저 구체적인 진로 컨셉이 있으면 몇 프로일까? 2점 몇 프로로 하락한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네. 아니 꿈이 명확한데 뭐 갑자기 의대 가려고 뭐 저기 학교 그만두고 반수하고 그럴 가능성 당연히 떨어질 거 아닙니까? 한 명 자퇴할 때 대학 입장에선 3천만 원 손해예요. 한 학기 다니고 그 다음부터 7학기에 등록금을 안 낼 거니까.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네. 요거는 이제 만약에 내가 중학생이거나 고1이라면 구체적인 진로 컨셉을 먼저 정해놓고 1, 2, 3학년 때 이렇게 3분할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고1 때는 해당 산업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단계, 2학년 때는 특정 문제에 집중하는 단계, 3학년 때는 이제 완성 단계. 뭐 이제 요거는 그 생기부를 지금 만들어갈 수 있는 과정에 있는 어떤 그런 설명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넘길게요. 그리고 뭐 이것도 그런 건데
원래 이렇게 나의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정했으면은 여기서 직접 키워드와 간접 키워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뽑는 거예요. 직접 키워드가 뭐다? 나는 전자공학과를 가고 싶어. 그러면 로봇이랑 공학이 내 전공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고, 나머지 재난 현장, 인명, 구조, 상용화, 희생, 모순 이런 것들은 내 진로 컨셉엔 있는데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렇게 나눈 다음에 여기서 키워드, 유사 키워드로 확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AI와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아니, 뭐,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봇공학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 이렇게 있고, 재난현장 인명 뭐 이런 것들은 구조 골든타임, 위험도 평가, 2차 피해 예방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흩뿌리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 시간인데 나 공대인데 진로 관련된 주제 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영어에만 집중해야 됩니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럴 때 간접 키워드와 관련된 키워드를 비관련 학과에다가 주제를 뿌리고, 직접 키워드랑 관련 키워드는 내 직접 관련된 뭐 수학과학 이런 것들에 뿌리는 거죠. 네. 뭐 그런 내용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중3, 고1이라면. 근데 여러분들 고3 어머님들이시잖아요. 이거 못했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뭐 AI도 다루고, 하다 보니까는 뭐 기후변화도 다루고, 하여튼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냥 얕고 넓게 중구난방 다룬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늦었지만 묶어주자. 진로 컨셉으로 묶어주자. 그러면 뭔가 이렇게 한 것 같잖아. 어차피 그 내가 다뤘던 키워드를 섞어서 지금 진로 계획을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계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지금 묶어주면 마치 고1, 고2, 고3 생기부가 유기적으로 점점 심화되면서 내가 했던 활동들을 바탕으로 나의 구체적인 진로 컨셉이 정해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이거 어떤 말인지 아시죠? 아직 늦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거.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아니야. 할 수 있어. 우리 친구들이 한 학기 동안 성실하고 예의 바른 모습 보여주셨다면은 해주실 거예요. 근데 쌤 저 이거 생기부 조금 바꿀 수 있을까요? 할 때 애들 많을 때 물어보지 마세요. 예, 나 바꿔주면 또 싹 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겐톡 하시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좀 그 옥상으로 혹시 좀 올라오실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1대1로 말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세특. 중요합니다. 세특이 왜 중요할까요? 세특을 중요하게 볼까요? 특별히? 그렇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가점 포인트 있죠? 그게 창체에 있으면 창체에서 점수가 부여되는 거고, 세특이 있으면 세특에서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특이 양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세특이 중요한 거예요. 세특에서 점수를 받으면 되니까. 자, 올바른 세특은요, 물론 아이들이 한 활동이 전부 다 의미가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점수를 받냐 못 받냐, 평가 근거에다가 넣어지냐 안 넣어지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 보실 때 이 5가지 보시면 돼요. 그냥 이 5가지가 있냐 없냐. 점수 배점 포인트가 웬만하면 이 5가지에서 끊깁니다. 나머지는 되게 좀 미시적인 것들이고 5가지가 핵심이다.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교과 시간에 배운 지식을 활용하였는가,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거 그냥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그냥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 예시를 넣어놨습니다. 요거는 제가 창작한 거예요. 7월 29일부터 이제 생기부 활용이 안 돼가지고 요거는 실제 예시가 아니고 제가 창작한 겁니다. 자, 미적분 수업에서 미분이 순간적인 변화율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게 경제에서도 적용이 될까? 탐구 동기가 생겼다. 동기 부분에 쓴 거죠. 학교 교과 내용을. 이거는 있다고 나쁜 건 아니죠. 있으면 좋은 건데 엄청난 점수 배점 포인트는 아니에요. 한 80점? 밑에 있는 게 150점짜리예요. 뭐냐? 이미 나는 심화탐구 시작했어. 하는 중이야. 기계의 제어 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심화탐구죠, 이거. 근데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시스템 반응을 라플라스 변환에서 곱셈, 나눗셈 형태로 단순화하면 알고리즘을 더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함. 교과 시간 때 배웠던 기본 지식을 지금 활용하고 응용하는 거죠. 맞죠? 이런 생각을 했으면 뭐 할까요, 이제? 실제로 내가 한번 식 세워보고, 그걸로 한번 시뮬레이션 AI로 돌려보고, 그 결과값을 비교하고, 뭐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훌륭한 거죠. 지금 표정들을 제가 좀 보니까, 반은 반가워. 뭔가 뭔 말인지 정확히 알겠어. 근데 이 반은, 근데 저거 알면 뭐하지?
저걸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저 요즘 매출이 많이 떨어졌어요. 왜? 어떤 시대다? AI 시대다. 자, 일단 이거 빼곤 할 수 있잖아요. 심화 탐구 자체는 할 수 있잖아요. 맞죠? 여러 가지 정보들 뭐 이렇게 취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허락하셨습니까? 저기 그 교과 내용 있잖아요. 교과서 목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AI한테 주고 내가 교과 시간 때 배웠던 어떤 그 개념이나 지식을 이용해서 이 심화 탐구를 할 때 내가 좀 능동적으로 이렇게 뭐 연계시키고 뭐 이렇게 응용하고 활용시킨다면 어떤 식으로 접목하면 내가 탐구를 더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 얘기해 줄 거거든요. 근데 이게 AI를 베낀 건가? 저는 AI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리터러시 역량이라고 보는데 이건 잘못된 게 아니죠. 그리고 AI는 할루시네이션도 있어요.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을 당연히 학생이 검증해야죠. 검증하고 사용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전 그 과정에서 저는 아이가 활용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과연 그거를 잡아낼 수 있을 것인가? 잡아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학생들 기본 학업 역량 뛰어나요.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3등급만 넘어도 이게 딱 봤을 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안 되는 소리인지 딱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꼬꼬무입니다. 꼬꼬무. 어떤 건지 아시죠? 꼬꼬무. 장면 전환이 많아야 된다. 자, 제가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들게요. 약간 이런 느낌. 주제는 하나인데 형식이 자꾸 바뀌어야 돼요. 활동의 형식이. 뭔 말이냐? 교과 시간 때 어떤 사회 문제가 있다는 걸 접했어.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고 이 진짠가? 그럴 리가 없는데 통계청 자료 들어가가지고 수치를 보니까 진짜네? 진짜여서 관련 도서를 통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탐색을 했어요. 했더니 이렇구나 라고 한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대. 그래서 내가 슈폼 동영상을 제작했고 SNS에 게시를 했고 이거를 시청하기 전과 후에 설문을 해서 그의 어떤 결과값까지 정리를 했어요. 뭐 약간 이런 느낌. 물론 좀 극단적이에요. 굉장히 많이 장면 전환을 했는데 장면 전환은 2번 정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2번 정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체크하셔서 이런 것들이 평가 근거에다가 넣어지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진로 목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가는 뭐 상식적인 거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진로 관련 키워드는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얘기고요. 4번, 여기서 또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능동적 실행이 있어야 된다. 능동적 실행이 뭔데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뭐 어떤 주제를 다루시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좀 뭐랄까 좀 몸을 움직이고 뭔가 단순 자료조사가 아닌 것 같은 느낌, 뭔가 실천적인 것, 능동적으로 말 그대로 실행한 것들인데 IoT 센서로 환경 데이터 수집해서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 했다. 저 센서 없으시죠? 다 있어요, 지금. 저 센서. 뭐죠? 핸드폰. 핸드폰으로 공사하는 거 옆에 가서 데시벨 측정했다. IoT 센서로 환경 데이터 수집한 거지 않나? 표현의 문제입니다. 표현의 문제. 그래서 새로운 탐구를 받아주실 수도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직 학기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생기부 기재 요령에 추후에 뭐 이렇게 교과 내용과 관련된 거 추가 탐구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형평성에 어긋나니까는 많은 쌤들이 안 된다고 하시는 거고. 근데 기본 탐구를 옛날에 했던 탐구를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보완 탐구하는 것까지는 허락해 주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럼 지금 다뤘던 내 생기부에 초안 적힌 거 있잖아요. 그 탐구에서 능동적 실행 갖다 붙일 수 있는 거 있나?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는데 하면은 쌤한테 가서 좀 한번 협상을 해볼 여지는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늦지는 않았다. 두드리면 열릴 겁니다. 여름방학 때 많이들 해 주세요. 네. 제가 지금 톤다운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네. 뭐 해 주실 거니까 하십시오 이러면은 쌤들이 이제 송파론 들어가가지고 얘가 대체 무슨 얘기를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지. 한다고 하시면 분명히 하실 수 있고, 지금 중요한 건 수시 원서 전량 6장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넣었을 때 합격할 수 있는 나의 가산점 포인트를 더 만드는 게 지금 상황에선 제일 중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하셔야 된다. 자, 5번째. 여지를 남겨라. 뭐죠? 내가 뭐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도로 시스템 설계, 차 좀 안 막히고 싶다.
이 앞에도 엄청 막히죠. 근데 그거를 완화할 수 있는 도로 시스템 설계 탐구를 하다가 병목 현상이라는 것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남김이라고 여지를 남기라고요. 그럼 여지 남겼으면 뭐 해야 돼요? 회수해야죠. 그래서 다른 과목이든 다음 학년이든 여지 남겼던 거를 좀 하시면 좋다라는 건데 얼마나 하면 좋냐? 이게 뭐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정해진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학년에 한 두세 번 정도의 비중으로 있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거 요즘은 입학사정관분들도 AI를 써요. 그 워드 클라우드 해서 키워드 이제 횡평가, 종평가 딱 해가지고 키워드가 어떻게 흐름이 이어지는지 그거를 참고하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게 보이거든요. 주제가 연결돼 있다라는 게. 근데 어쨌든 그거 안 쓰는 대학도 있을 거니까 뭐 직접적으로 언급해도 돼요. 뭐 고1 때 동아리 시간 때 뭐 했었는데 이어서 뭐 약간 그런 내용이 있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러면 한 학년에 두세 개니까 나머지는 뭐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인사이트나 자기 반성이나 추후 과제가 세트 끝자락에 좀 있으면 좋다. 이건 예시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표현을 어떻게 했죠? 우하 원칙이라 그랬네. 그럼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자, 수학 과목에서는 꼬꼬무 중점적으로 어필해야지. 과학 과목에서는 능동적 실행 어필해야지. 이렇게 선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게 가점 포인트라니까요. 그러면 하나의 과목 세트에 이거 5개 최대한 넣으면 더 좋은 거지 않습니까? 있으면 점수가 부여가 되는데. 그래서 오하 원칙이라고 쓴 거고요. 옆에 베스트 예시 있죠? 이거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을 건데 다 읽어보시면 1번 뭐예요? 교과 시간 때 배운 거 활용했는가? 2번, 3번, 4번, 5번 이게 하나의 탐구 과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저희가 한 학년 동안 수행평가 몇 번 했죠? 탐구보고서 몇 번 냈습니까? 과목당 한 4번 정도 냈을 거예요. 차이가 있지만 그 4개를 세특에 다 넣어서 얼마나 다양한 탐구를 했는지를 보여줘야 된다. OX? X 500자밖에 안 됩니다. 4개 쓰면요. 제목 빼고 못 빼면은 하나당 70자밖에 안 돼요. 활동이. 당연히 나열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하나를 좀 길게 쓰면 좋고 2개까지는 괜찮다. 근데 2개를 넣어도 반반보다는 하나를 좀 중점적으로 한 7, 80% 정도 넣는 게 좋다. 우리가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근데 협의는 가능하잖아요. 내가 실제로 하는 활동이라면. 그렇다라는 거고. 이게 참 미치고 펄쩍 뛰는 게 모든 수행평가 4개를 다 대충 했어요. 당연히 나열식으로 들어가겠죠. 하나의 활동을 가지고 500자 못 채우니까. 근데 이 미치고 펄쩍 뛰겠는 게 전부 다 열심히 했어. 4개가 너무 좋아. 그래도 나열식으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쌤들 입장에서는 일단 길어. 긴데 좋은 것 같아. 근데 4개 다 좋아. 그러면 최대한 보여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활동에서는 서론이 좋네. 발췌해서 하나 넣어주고 이 활동에서는 하이라이트가 본론이네. 본론에서 딱 발췌해서 넣어주고 이 미치는 거죠.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그 가급적 하나 다들 열심히 했어도 그 나머지 활동들이 아예 누락되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네. 자,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방금 오하 원칙 좀 어려우셨나요? 어렵진 않았죠? 뭔 말인지는 아시겠죠? 근데 이제 협상의 과정이 남아있으니까 지금 약간 마음은 좀 무겁죠? 약간 그런,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거 이제 뭔지 아실 거예요. C등급은 우리가 알아. 단순 나열은 이렇게 써 있는 거구나. 그냥 봐도 알아요. A등급은 방금 말씀드린 오하 원칙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이게 좋다는 것도 이제 알겠어. B등급에 대한 감각을 키우셔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뭔가 길게 써 있네? 뭐 배웠대. 어려운 것 같아. 좋아. 근데 점수 부여가 아예 안 되는 게 B등급이에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점수 부여가 왜 안 될까요? 뉴스, 조사, 쌤 보고서 작성 이거 능동적 실행이지 않나요? 아니죠. 조사한 내용 그냥 쓴 거잖아요. 소개했습니다. 조사한 거 소개한 거죠. 설명했습니다. 조사한 거 설명한 거죠. 여기서 그냥 그대로 조사한 내용 그대로 달달달 읊은 거 말고 여기서 뭘 한 거죠 대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 점수 부여가 안 되는 게 이렇게 수동태 표현으로 써 있으면은 점수 부여가 안 됩니다. 대부분. 알게 됨, 깨달음, 조사함, 배움, 학습함, 느낌 이런 것들 있죠?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 있어도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똑같은 내용이라도 서술어 자체가 능동형 서술어, 분석함, 모델링함, 제안함, 계산함, 시각화함, 구축함, 수립함 이런 식으로 끝나면 같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점수가 좋은 내용이라면 자유롭게 부여가 돼요. 네. 두 글자의 굉장한 힘이에요, 저게. 그래서 이런 것들 세특 초안 수정해라 라고 할 때 뭐 대마를 건들 수는 없어도 이런 어떤 작은 부분들은 뭐 충분히 한번 소통해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잘 모르시죠. 이 왜 이런 줄 아세요? 아까 두 명이 평가한다 그랬잖아요. 한 명은 A를 주고 한 명은 E를 주는 경우가 지금은 거의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다 지금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되게 많았어요. 이런 경우예요, 그게. 어려운 내용 배웠네? 뭐 배웠으니까 썼겠지. A. 근데 어떤 분은 저거 그냥 단순히 베낀 거 아니야. E. 이런 일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수동태 표현은 점수 부여가 안 된다라는 거. 자,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가산점 포인트 바꿀 수 있는 것들이에요. 세특에 이런 얘기 써 있죠. 수업 태도가 매우 좋으며 교우 관계가 원만하고 발표력이 좋다. 훌륭하죠? 좋은 내용이에요, 실제로. 근데 우리는 뭐다? 상대평가다. 상대평가죠. 학종 평균 경쟁률이 20대 1, 생명공학과는 50대 1, 70대 1까지도 올라가는데 남들 다 써 있는 거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뭔 내용이 써 있어야 되냐? 여기 써 있는 게 남들한테도 똑같이 쓸 수 있는 공통 문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니요 얘기할 수 있으면 무조건 가점이에요. 왜? 그 증거는 여러분들 생기부에 있어요. 3년 내내 개인 관찰 기록 있죠. 개인 관찰 기록. 그냥 구체적인 사례 그냥 하나 찝어가지고 얘기하는 칭찬 멘트. 이게 몇 개나 있나 한번 세보세요. 그 많은 표현 중에 5개 이하가 90%입니다. 학생들 중에. 그러니까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러니 너도 나도 개인 관찰 기록이 있으면 질적 평가가 들어가겠지만 어떻다? 비교적? 다들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양적 평가가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 관찰 기록 뭔데요? 이런 것들. 매 수업 종료 직전 그날 학습한 핵심 내용을 자발적으로 요약해서 교사에게 확인받는 대견한 모습을 보이면 약간 뭐 이런 느낌? 수업 내용에 대한 자신만의 독창적인 해석과 의견을 매 시간 공유한 덕에 공동체 면학 분위기가 최상으로 유지됨. 이런 느낌? 그럼 이거 세특에 안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 쌤이 지금 추상적으로 써주셨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했는데 그런 것들을 개인 관찰 기록으로 조금 바꾸시는 그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생기부에는 거짓말을 쓰면 안 됩니다. 실제로 했던 것만 써야죠. 근데 나는 했는데 쌤이 기억을 못 하시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 어필하려고 있는 게 자기평가서죠.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필했을 때 그게 사실이면 쌤도 기억나요. 했으면 말해라. 대한민국 학생들은 이렇게 내세우는 게 좀 문제라고 항상 생각하는데, 잘한 거는 칭찬 받아야죠. 맞죠? 어필해야죠. 자, 리더십 어필. 여기 반장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반장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뭐 있어서 나쁠 거 없죠. 상위 15개 대학을 하면 그냥 한 번 정도는 그게 동아리장이든 뭐든 그냥 한 번 정도 이상만 있으면 좋고, 없어도 돼요. 만약에 내가 반장을 했어요. 2025학년도 1학기 학급 회장함 끝 이렇게 있으면 있으나 마나요. 근데 학급 회장으로서 뭐가 문제일까 보다 보니까 뭐 어떤 게 문제여서 내가 정보 시간 때 배운 어떤 거를 가지고 간이 어플을 만들어 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이렇게 해결을 했다 이렇게 써 있으면은 많은 점수가 부여되죠.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제가 지금 후자로 말씀드린 것들 있죠. 만약에 반장을 뺐어. 내가 그냥 학급 구성원으로서 어쩌고저쩌고 생각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 했어요. 점수 부여가 똑같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반장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죠.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혹은 팔로워십을 보여줄 수 있는 개인 관찰 기록이 중요한 거라고요. 개인 관찰 기록.
예시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것들 사례 있으면은 가서 어필하셔야죠. 동아리 쌤들은 근데 좀 많이 친화적이지 않나? 고3 때는? 네. 그러니까는 많이 그런 일이 있으시면 어필하시고요. 요거는 뭐 고1, 고2 대상이라서. 서론본론 결론 쓰기 전에 저희가 아까 우화 원칙으로 아까 베스트 예시를 보면 500자 정도로 정리를 했었잖아요. 그것 차라리 그 틀로 미리 만드시는 게 나아요. 그 틀로.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수행평가할 때 서론본론 결론 처음부터 길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우화 원칙으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보고서 낼 때 핵심 요약으로 서론 전에 얘를 좀 넣으시면 좋아요. 넣으시면. 그럼 쌤들 입장에선 저게 이거 약간 세특 느낌인데 라고 해서 좀 넣어주실 가능성이 있죠.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생기부 전체에 대한 설계 내용과 제일 중요한 세특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생기부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가점이라는 것을 그냥 탁탁탁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원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학종 선배 맘들 있으면 한번 가서 여쭤보세요. 6개를 넣으면 몇 개 붙어서 합격했는지, 육광탈 얼마나 많은지 생각보다 많고요. 합격자들도 6개 다 붙어서 가는 게 아니죠. 보통 한두 개 붙어서 겨우겨우 가는 거예요. 그 상향 합격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적정을 붙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왜냐면 요즘 비슷한 내신끼리만 모여요. 아니 입결 거의 다 알잖아요. 그러면은 평균 경쟁률이 20대 1 정도 되는데 보통 추가 합격이 한 바퀴 정도 돌죠. 10명 뽑으면 10명 정도는 돕니다. 그러면은 10대 1인 거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면 상위 10%의 그러니까 비슷한 내신이라면 내 생기부가 상위 10%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묻지마 지원한 애들도 있죠. 성적 낮은데 걔네들 아무리 고려해도 20%? 상위 20%? 그러면 변별 포인트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게 뭐 있으면 좋다 이 느낌인가요? 아니에요. 있어야만 붙는 거예요. 있어야만. 그렇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시기에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MBTI가 무엇일까? 저는 T인데 T가 한 350% 정도 나와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입시를 하다 보니까 입시를 데이터적으로 생각하면 얼추 맞거든요. 완전 데이터로 생각하면 그게 맞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냐면 학종에서도 논술만 실질 경쟁률 따져보는 게 아니고 학종에서도 그 실질 경쟁률을 따져보셔야 돼요. 어떻게? 경쟁률이 처음에 10대 1 정도 되네? 근데 최근 3개년치 입결을 보니까 실질 경쟁률 하면 보통 수능 최저 충족률만 생각하시죠. 근데 충원율도 보셔야 되죠. 보통 반바퀴 정도 도는 거 같네? 그럼 7대 1 정도 되겠죠. 그리고 수능 최저 충족률이 한 38% 정도 되네? 그럼 이거를 계산하면 2.7대 1 정도거든요. 그래서 충원율, 면접 결시율, 수능 최저 충족률 이렇게 3개를 3개년치를 정보, 뭐 요거는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발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셨을 때 최종 경쟁률은 37%, 2.7대 1 정도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뭐만 보면 내가 합격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죠? 뭐만 판단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돼요? 나의 생기부가 고려대 학업우수 2 전형을 쓴 아이들 중에 상위 37%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맞죠? 간단해지는 거죠.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비싼 돈 주고 수시원서 컨설팅 받을 필요 있습니까? 아니에요. 요즘 공교육도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셔가지고 고려대 생기부를 많이 보신 분한테 가서 딴 거 됐고요. 제 아이 생기부인데 얘 이거 고려대 학업우수 국문과 쓴 애들 중에서 상위 38% 정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만 물어봐도 가능성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상향 합격 가능성, 적정 가능성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뭐 비싼 돈 주고 어디 뭐 가도 생각보다 여러분이 보는 거랑 똑같이 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사교육이라고 해서 다 잘하는 거 아니고요. 공교육이 오히려 사교육도 잘하는 분들은 잘하시겠지만 시장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교육은 매년 억지로 엄청난 인풋을 넣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생기부는 훨씬 더 잘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한번 또 이제 환기를 좀 시키기 위해서 넣은 건데, 요즘 그런 말들 많죠, 유튜브 보면. 아니, 이거 계산해보니까 입학사정관이 학생 한 명당 생기부 10분, 15분 보는 것 같은데, 3년 동안 생기부 챙길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유튜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여론이 그래요. 처음에는 맞는 말을 해요. 좋은 얘기를, 옳은 얘기를. 근데 10%가 1등급이고 지금은 4%만 1등급이죠. 96%가 1등급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위권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생기부 챙기기 힘들어? 그럼 누군가가 생기부 안 챙겨도 됩니다. 이러면 이제 팬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거에 현혹되시면 절대 안 됩니다. 10분, 15분이면요. 학생 생기부 평가하는데 충분한 시간이고요. 정독을 하면 보통 40분 걸리거든요. 근데 10분, 15분 동안 뭘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자녀 생기부 저한테 주시고 얘 생기부 어때요? 하면 저는 1분 컷이거든요. 왜? 공통문구 다 제끼면서 보고 아까 말씀드린 가점 포인트만 쑥 보면은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입학사정관분들도 가산점 키워드 중심으로 보는데 그게 뭐냐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활동이 처음에 있잖아요. 생기부 초반에. 그러면 첫인상인데, 맞죠? 첫인상인데. 다들 이렇게 들어가 있죠. 학폭 예방교육을 듣고 학폭하지 말아야겠구나를 생각함. 뭐야 이게? 대한민국 전 세계 최고 학구열을 가진 대한민국 고3이 할 얘기입니까 지금? 아니죠. 초1도 이렇게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지만 다 이렇게 넣어져 있다라는 게 대한민국 입시공화국 레드오션 중에서 블루오션을 볼 수 있는 방법. 아니 당연히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다들 저렇게 하지라고 할 때 그것만 탁 나는 다르다라는 걸 보여줘도 되게 강점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넣어야 되냐? 하나, 둘, 셋. 요거 그냥 외우세요. 하나, 둘, 셋.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듣고 주제 특정. 어렵지 않습니다. 방관 비율이 증가한다는 사실의 심각성을 느낌. 이게 그냥 주제 특정인 거예요. 그리고 교과 지식 연결 뭐죠? 친구 간 방관이 발생하는 원인을 생윤 과목에서 배운 방관자 효과 개념과 연결하여 분석함. 이게 교과 내용 연결이죠. 자,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세특이었잖아요. 그럼 분석한 내용 한 페이지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자율활동이거든요. 실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든 뭐든 할 때 제대로 듣는 애가 몇 명일까요? 담임쌤 포함해서 0명이에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래서 다들 소감문 내라그러면 한 줄 내요. 한 줄, 두 줄, 쉬릭 갈겨서 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생기부 안 좋으면 담임쌤 욕할 것도 없어요. 아니 그럼 창작해서 넣어주십니까? 학생이 다들 뭐 열심히 했다고는 하는데 저렇게 내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하여튼 근데 여기는 생용 과목에서 배운 방관자 효과 개념과 연결하여 분석함. 이거 두 줄만 넣어도 사실은 비교적 길게 된 거기 때문에 넣어주신다는 얘기죠.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세특보다. 능동적 실행 뭐죠? 실제로 또래지지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계획서를 작성해서 교내에서 시범 운영했다. 이게 좀 스케일이 큰 것 같죠, 너무? 못할 것 같기는 한데. 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거짓말은 하면 안 되죠. 근데 질이 중요할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내가 한번 어플을 만들어 봤어. 그냥 교과 막 이렇게 할 때, 탐구할 때 어플을 만들어 봤어. 그랬더니 그거를 내니까 쌤이 야, 너 어플 만든 거 갖고 와봐. 야, 이거 플레이 스토어에도 없고 앱 스토어에도 없고 오류 가득이네? 이거는 안 돼. 너 새로 해. 난 이거 생기부에 못 써줘. 이렇게 하시는 분 한 분이라도 있을까요?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맞죠? 또래지지 프로그램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실제 저거 어떻게 했냐면 거의 이런 느낌이었어요. 남고 이제 ENFP 같은 이제 친구였는데 야, 이거 또래지지 프로그램 해야 되는데 너 일로 와봐. 악수해봐. 안아봐. 친구야 사랑해 한번 해. 어때? 기분이 어때? 좋지? 이제 가. 또래지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뭐 약간 과장한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으니 지금까지 내가 뭔가 한 게 있으면 이런 것들 능동적 실행 부분만 조금 보완해서 넣으셔라. 이게 자율활동은 진짜 얼굴이에요. 얼굴. 첫인상이고 완전 다른 거예요. 학교
일반고 다 어떤지 뻔히 알죠. 입학사정관 분들도. 근데 저거 저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거 굉장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율활동 500자거든요. 선택할 수 있다면 250자, 250자로 2개 들어가면 딱 좋아요. 교과 개념 연결시켜가지고. 능동적 실행 안 되면 교과 개념이라도.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맞죠?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넘길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고1, 고2 행특, 그러니까 고3건 안 들어가서 그래요, 지금. 고3 행특은 안 들어가죠. 수시 때. 고1, 고2 건만 들어가는데, 뭐 실제로 내가 심리학과를 지망을 하는데, 매주 학업, 심리적 이슈를 겪고 있는 친구들 상담했고, 그거 다 정리했고, 그 다음에 상담 심리 기법책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내가 뭘 잘했고 뭘 못했는지를 사후 분석했다. 이런 것들 완전 개인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했던 진로에 미친 학생을 입학사정관들은 뽑고 싶거든요. 근데 이거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생기부에. 학교 공식 활동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넣을 수는 없는데 행특에는 넣으려면 넣을 수 있어요. 뭐가 있으면? 누가 기록이라는 게 있으면. 누가 기록이 뭐예요? 담임쌤이 4월 19일, 4월 21일 요거 했다. 5월 23일 이거 했다. 그 쪽지 메모가 있으면 이걸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있으면 생각보다 큰 가산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지 확인만 하시고, 보통 이제 고1, 고2 대상이었다면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부터 해서 뭐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넘기고요. 그리고 공동체 역량.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산점 포인트가 있는데 많은 친구들이 이거를 챙겨요, 못 챙겨요? 못 챙겨요. 그러니까 다들 열심히 하는데 비슷하게 챙겨요.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넣으시면은 이건 초격차를 벌어 드릴 수 있는 거고 다른 애들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학업 역량, 진로 역량이 비슷해요. 대부분. 활동도 비슷하고 뭐 또 다 비슷해요. 그래서 원래 공동체 역량이 깍두기였거든요. 원래는 기본적으로 좋은 점수를 줬는데 지금은 다른 역량으로 변별이 안 되기 때문에 공동체 역량의 실질 반영률이 되게 올라갔어요. 뭐가 있다면? 개인 관찰 기록이 있다면. 개인 관찰 기록이 뭔데요? 뭐 교우관계 좋고 친구에게 배려심이 넘치며 그런 것들 말고 실제로 내가 희생이나 손해를 봤다라는 걸 넣으시면 돼요. 뭐? 내신 경쟁이 치열한 상황 속이지만 보건실 다녀오더라 전교 반 2등이 수업을 빠졌는데 본인이 정리했던 필기를 아낌없이 보여주는 등 뭐 약간 이런 느낌? 이런 것들 한번 다 읽어보시고 이런 것들 고1, 고2 때 거의 없을 거 아닙니까? 많아도 한 2개 정도 있으실 텐데 3학년 때 이거 한 2-3개 정도는 그러니까 협상이 된다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한 2-3개 정도는 좀 넣으시면 좋아요. 리더십도 2개, 하나는 동아리, 하나는 세특에서 하나. 아까 리더십 역량 개인 관찰 기록이 있었죠. 그리고 수업 태도는 한 3-4개 정도 개인 관찰 기록이 있으면은 정말 왔답니다. 왔다. 자, 이것도 뭐 있으면 좋은데 너무 노골적인 표현이라 이것도 조금 그런데 또 성파학군이니까 이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영어 고수임을 암시하는 문장이 있으면 좋아요. 생각해보죠.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영어 씁니까? 한국말 쓰지. 근데 왜 옛날에 국어 특기자는 없고 영어 특기자는 많았죠? 이 희한한 거죠. 영어를 잘하면 글로벌 시대니까는 뭐 다 도움이 될 거다. 물론 그 말도 맞는데 그것보다 사실 영어 특기자가 있었던 이유는 조금 더 노골적입니다. 왜? 영어를 네이티브로 잘한다는 얘기는 뭘까? 소득 수준이 좋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뽑고 싶어 해요. 왜? 아웃풋이 좋으니까. 왜? 소득 수준이 좋으면 알바해요? 대학 가서? 안 하죠. 스펙 쌓죠. 그래서 아웃풋이 좋대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어디서 주워 들은 거예요? 누가 입학사정관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네, 어떻게 그냥 알게 된 겁니다. 네, 뭐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확률상 소득 수준이 좋으면은 어머니나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가 좋은 것이고 그렇다면 취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잘 된다고 하네요.
기분은 좀 나빠요, 저는. 흑수저라서. 근데 뭐 이거를 반박할 수 있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영어를 잘하는 애들을 뽑고 싶은데 뭐 토플 점수, 토익 점수 쓸 수 없죠. 그리고 그러면은 원점수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영어 그냥 시험 100점, 100점, 100점 이러면은 영어 잘하는 애지 않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지방권은 달달 외우면 100점 받을 수 있는 데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과학 원서 수준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교사의 즉석 질문에도 영어로 유창하게 답하며 이거 뭐예요? 그냥 있었던 일을 관찰한 내용을 쓴 건데 이게 따지고 보면 네이티브 한다는 거잖아요. 맞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다. 근데 지금 다 발표 끝났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발표를 했는데 질문을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영어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자기 평가서에 이렇게 넣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발표가 끝나고 질문을 받는데 나는 한국말로 나올 줄 알았다. 근데 영어로 전문적인 질문이 나와서 순간 당황했지만 수업 시간 때 우리 영어쌤이 알려주신 이런 문법적인 표현이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서 잘 얘기를 했던 그 경험이 너무 기억에 남는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 그러면 그거 봤을 때 영어쌤이 안 써주겠습니까? 기특해서라도 넣어주지. 근데 그게 들어가면 이렇게 넣어지겠죠. 즉석적인 어떤 영어 질문에 당황하였지만 수업 시간 때 배운 거를 가지고 전문성 있게 유창하게 영어로 답변함. 자기 평가서에 그런 것들을 PR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밑에 있는 거 토론 때마다 잘했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 이거는 보통 제가 고1, 고2 때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3 때는 이게 넣어질 가능성은 적어서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전체 3개년 중에서 소프트웨어나 AI, 인공지능학과를 가는 친구들은 훨씬 더 많은 걸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총 생기부 전체에서 한 번 내지 두 번 이런 거 들어가면 좋다. 어떤 주제의 어떤 교과목 활동이든 내가 실제로 어플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봤다라는 거. 프로토타입 어떻게 만들죠? 개발자 고용해야 되나? 요즘은 클로드 코드 딸깍 하면은 어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지금 정보 싸움이죠. 아이디어가 없으면 저거 아예 생각도 못 하셨잖아요. 맞죠? 근데 알면 할 수 있는 그 시대이니까 이런 정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 실험 활동 혹시 하셨을 것 같은데 한 번이라도 특히 동아리에서 뭐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 좀 넣으시면 안 되나? 실험 때 어떤 역경이 있었는데 이렇게 극복했습니다는 너무 뻔해. 그거 말고 예상과 다른 결과가 반복됐지만 측정 조건을 하나씩 바꾸며 총 5회 이상 반복 실험을 진행했고 그 결과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 찾아냄.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비교 우위가 좀 있겠죠. 그래서 저것도 실험 내용 이제 넣고 AI한테 내가 이제 물리학 2인데 이제 내가 실험 과정에서 문제가 5번 발생했고 변수를 계속 바꿨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한번 물어보시면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3학년 마감 생기부를 조금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전문가 자문 구하기. 왜 맨날 논문 봤다, 책만 봤다, 뭐 인터넷 검색했다, 도서 검색했다. 물론 그런 내용 좋죠. 좋은데 그래도 몇 번 정도는 교수님께 메일 보내면 답장 다 얻잖아요. 답장 되게 잘 보내주시거든요. 그럼 그거 캡처해가지고 넣으면은 대학 교수님께 자문을 구했고 이런 얘기를 또 말하면은 또 생기부의 질이 확 달라 보이는 거잖아요. 아니면 현업자한테 메일 보내서 답변 구할 수도 있고 약사한테 뭐 문자해서. 근데 그거 캡처해서 보여주면은 학교쌤 입장에선 증빙 자료가 있으면 사실 넣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증빙 자료가 있는데 뭐 어떡할, 그걸 왜 굳이 안 넣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능동적 실행 포인트를 알고 증빙 자료만 첨부를 했을 때 그건 실제로 생기부에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많은데 본인이 맨날 그냥 정보 검색해서 목차 나열하듯이 뭐 그냥 정보성 위주로 해놓고 저는 열심히 했는데 쌤이 넣어준 거 보니까는 한 줄밖에 안 돼요. 제가 한 내용은 되게 좋은데 그거는 학생 책임이라는 거죠. 쌤 책임이 아닙니다, 그건. 정책 제안서. 이거 완전 꿀팁. 아이들 탐구 보고서에서 결론 부분에 무조건 뭐 있어요? 정책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왜 끝내냐고요. 그 생각을 했으면 모든 정부 공공기관의 어떤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시민의 소리, 자유 게시판, 정책 제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런 탐구를 했는데 이런 해결 방안 한번 제안해 봅니다. 넣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 무조건 답변이 달려요. 안 달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 답변 달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답변은 어떻게 달릴까요? 욕 달릴까요? 이 학생 사회를 잘 모르시네요. 공부나 열심히 할 것이지 뭐 이런 거 혼나요? 라고 할까요? 아니죠. 학생 훌륭하시네요. 바쁘실 텐데 불철주야 대한민국을 위해서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아이디어도 너무 참신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적극적인 검토는 안 한다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문제죠. 그거 캡처해가지고 담당 공무원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거 스케일 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럼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여튼 알면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생기부 전체에서 한두 번 정도만 있는 게 자연스럽겠죠. 굳이 선택할 수 있다면. 네, 이건 이제 여러분의 눈높이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제가 각 잡고 만든 거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예시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두 개가 중심이에요. 근데 그 두 개만 중심이 되고 오하 원칙 넣어지고 이래도 충분히 비교 우위는 엄청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서울대를 희망하시거나, 서울대는 이거 엄청 중요하게 봐요. 공동체 역량, 인성을. 하여튼 조금 더 투머치하게 가고 싶다. 완전 그냥 경쟁자들과 비교 자체가 안 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의 탐구에 공동체 역량까지 섞어버리시면 돼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오하 원칙까지. 그게 뭐죠? 이런 느낌. 공동체 역량은 교우관계가 원만해요. 이런 것들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내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내가 교과 시간 때 배운 어떤 그런 지식, 나의 능력, 나의 실천 이런 것들로 문제를 해결한 게 있으면 가장 잘 평가를 받거든요. 근거가 명확하니까 훌륭하잖아요. 아두이노 센서를 활용해서 교내 전력 낭비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물리교과의 전력 전류 개념과 전력 소비 계산 원리를 이용해 시간대별 조명 사용 패턴과 불필요한 전력 사용 구간을 데이터로 도출함. 일단 여기에서 지금 뭐 있는 거예요? 능동적 실행 있어, 교과 내용 연결한 거 있어, 꼭보모 있어. 일단은 게임 끝났죠. 학업 역량 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 역량도 있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어쩌고저쩌고 해서 제어 로직을 최적화해 실제 교내에 적용함. 능동적 실행이자 공동체 역량 보이는 겁니다. 그 결과 전기료를 15% 절감했고 어쩌고저쩌고 했고 전기전자 공학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진로 역량까지도 다 보이네. 이런 게 좋은 거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만드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하루에 한 번씩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처럼. 그러면 뭔가 이렇게 나의 눈높이가 이렇게 맞춰질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는 거고. 자, 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모의고사 이후 3초 2, 3초 2 중 이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열심히 했으나 잘한 건 아니다. 어느 대학 합격할까요? 뒤에 답이 있죠. 경희대, 시립대, 건국대, 한국예대, 이화여대 정도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높지 않나요? 평균 3등급밖에 안 되는데? 이거 변별력 문제 다 틀린 거예요. 쉽게 나오는 것만 다 맞고 변별력 문제 다 틀린 거라고요. 생각보다 잘 나오네. 이거 먼저 생각하시라고요. 재수 비율이 많은 이유 뭔지 아세요? 성파가? 생각보다 내 모의고사가 더 잘 나왔네. 이거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애들이 자기 수준을 그냥 3년 동안 내신만 챙기다 보니까 나 내신 3.1이야. 가천대라도 가고 싶어. 가천대 갔어. 모의고사 봤어. 혹시 몰라서 어디 뭐 고속성장 분석기 이런 거 넣어보니까는 국민대가 나오네? 동국대가 나오네? 뭐야 이거? 얘도 결국에 입시는 성공이지만 자연스럽게 재수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네. 아시죠? 학종교과에서 하나라도 추가 합격이라도 되면 내가 거기를 등록하지 않아도 정시는 지원을 못합니다. 납치라 그러죠. 다 아시죠? 납치의 가능성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 육모 보고 반드시 이것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근데 이건 조금 희망편. 2중, 2중, 2, 1 후 2초. 잘한 거죠. 열심히 했을 때 겨우겨우 요만큼 나올 겁니다. N수생들이 무서우니까 맞죠?
이렇게 했을 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가 나와요. 물론 이제 문과학과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서강대는 복수 전공이 자유입니다. 자유. 국문학과의 60%가 컴공을 복수 전공해요. 한양대는 전과 되게 쉽고요. 올해부터인가? 제가 한양대 출신인데 전 좀 미리 알긴 했는데 입학할 때 전공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졸업할 때 전공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데요. 맞죠? 뭐 하여튼 문과 교차 지원이든 뭐든 갈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논술 짧게만 얘기할게요. 저희 애는 내신이 1등급인데요. 2등급인데요. 논술 생각 없었는데. 아니,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모의고사가 이 정도 나올 것 같아. 근데 망할 수도 있잖아요. 망해도 건대 나올 것 같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건대, 동대 정도에서 학종을 수능 후 있는 전형으로 그냥 한두 개를 넣는 것이고 국민대 교과를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납치인데. 근데 본인 내신이 2.4라고 해서 국민대 교과 넣을 수도 있다고요. 그거 하지 마시고 그러면 건국대 학종을 쓰면 되는데 내가 일반고 내신이 2.2예요. 그럼 이게 애매한 거예요. 건대를 썼어. 오케이. 중경시 그리고 쭉 쓰겠죠. 이과면은 외대는 안 쓰겠죠. 그럼 중경시 건 동국대까지 써도 하나 남는 거고 건대까지만 쓰면 2개 남는 거고요. 시립대는 싫어. 그러면은 3개 남는 거거든요. 이거 못 쓸 건데요. 이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물론 고려대 학업부서 쓸 수 있죠. 그럼 그거 말고 못 쓸 건데요. 일반고 2등급 초반이면 서성한 붙기 되게 힘들거든요. 오히려 고려대 학업부수니까 가능한 거지. 4, 8이니까 서성한은 또 안 돼. 남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논술 써볼 수 있는 거지 않냐. 그래서 상위권이어도요. 나의 정시 모의고사 라인을 잡고 그 이상으로 학종이나 교과 가능성 있는 거 쓰고 남으면 논술을 써볼 수도 있는데 그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인문 논술은 수능 국어 3등급 중반 이상이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고 수리 논술은 3등급 초반 이상이면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논술로 합격하는 방법은 뭐냐면 준비하시면 돼요. 이게 서강대 인문 논술이거든요. 서강대예요. 무려 서강대. 분량이 1000자래요. 근데 문제가 한 줄입니다. 쉽네? 아니죠. 읽어볼게요. 재심은 가에 설명된 개념을 바탕으로 재심은 나의 문제를 재심은 다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재심은 나와 마의 관점을 대비하여 해결책을 서술하시오. 이 주어 이거 1000자 쓰래요.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한강 작가님이 오셔도 못하세요. 분량 조절을 못해서. 진짜로.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 특 서론이 길어. 서론 쓰다 보면 뒤에 있는 거 못 써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 훈련의 영역이에요. 한 달 딱 배우잖아요. 개요를 쓸 수가 있어요. 이거 분석하면 이렇게 8개 쓰라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한 달 배우면 감이 와요. 그러면 1000자에서 800자인데 8개 쓴다? 그러면 하나당 뭐죠? 몇 자죠? 100자에서 125자 컨트롤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넣어놨구나. 이거 실제로 그거 지문 있잖아요. 지문 10줄밖에 안 되고요. 그거 경제 교과서 발췌, 조선 비즈 발췌, 교과서 발췌예요. 해석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 국어가 2등급 정도 나오면 그냥 요약해 그러면 지금 바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3등급 좀 중반부터 밀려난다 그러면은 그게 지문이 쉽든 말든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 2등급 말, 3등급 초반 안쪽으로 국어 들어오면 된다라는 것이고 그럼 이거가 써있냐 마느냐로 점수 배점하는 거거든요, 이제. 아니 실제로 지금이야 이제 정시 확대되니까 논술이 당연히 필요하다 그래서 논술에 대해서 아무도 태클을 안 거는 건데 불과 4, 5년 전만 해도 교육감 선거 나오면 거의 다 공약 중에서 논술 폐지가 있었어요. 영어 특기자랑 논술 없애겠다. 자, 논술이 있는 이유도 뭐다? 영어 특기자랑 똑같은 거예요. 이유는. 왜? 학군지 애들을 뽑고 싶다니까요. 소득 수준 좋은 애들. 근데 얘네들 뽑으려니까 학군지에 다 모여있네? 그럼 못 뽑아요. 내신이 치열해. 교과 학종으로 못 뽑아. 그리고 정시로 뽑자니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시대인재 1년 다니면 걔가 더 잘해. 그러니까 못 뽑아. 정시로도 못 뽑아. 그러니까 논술이 있는 거죠. 왜? 논술은 굉장히 시장 파이가 작기 때문에 학군지에만 학원이 생깁니다. 학군지에만. 근데 배우면 붙네. 그러니까 학군지 애들로 선발할 수 있는 최고의 전형이 논술 전형이고 수능 최저 중앙대가 3만 6이거든요.
물론 영어는 2등급 받으면 1등급으로 그냥 만들어줘요. 그래서 3합 7과 똑같은 건데 뭐 하여튼 그 3합6이 왜 설정됐을까요? 학군지 일반고 2점 후반대가 평균적으로 수능 보면은 3합6을 맞춥니다. 걔네들 탁 학종으로 못 쓸 것 같은 그 라인에서 3합6을 맞추기 때문에 걔네들 뽑고 싶다는 거예요. 그 밑에서는 오지 말라는 거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학군지잖아요. 플러스 학군지 학생들이 유리한 이유 2개 알았잖아요. 그래 개요 작성을 안다. 수능 최저 맞춘다. 그리고 실질 경쟁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비인기학과 쓰셔야 됩니다. 논술은 묻지마 지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수능 최저 충족률이 25%밖에 안 되거든요. 상위권 대학일수록.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중앙대 70대 1이야? 근데 실질 경쟁률 자체가 10대 1밖에 안 된다니까요. 수능 최저를 빼고 나면. 10대 1도 많은데요. 안 많은 거죠. 학종은 몇 프로인데. 학종은 몇 대 1인데. 낮은 거죠. 근데 주관적 최종 경쟁률이 뭐냐면 내가 논술을 이제 어느 정도 쓸 줄 알고 답변에 그래도 근접하게 쓴다 하면 최소 60% 날리셔도 됩니다. 실제로 절반 이상이 논술 안 배우고 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배우지 않으면 답변을 못 씁니다. 제가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수학 배운 지는 조금 됐죠. 그래서 일부러 인문 논술만 가지고 예시를 든 건데 수리 논술 똑같아요. 오히려 공부 잘하는 애들 반응 보면 웃겨요. 수리 논술 수업을 딱 들었더니 엄마 이 쌤 수업 못하는 것 같은데? 왜? 풀이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 이거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이 사람 수능 공부 안 해본 것 같아. 수학은 잘하는 것 같은데 수능 수학을 안 풀어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불쾌한 골짜기가 좀 있는 거야. 왜 이걸 이렇게 쓰지? 근데 그게 곧 변별 포인트라는 거죠. 배운 애들은 그렇게 훈련을 할 테니까.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자, 논술은 모두에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는 이 시기 때 논술이 왜 중요하고 왜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뭐가 숨겨진 비밀인지를 누가 설명해 주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짧은 시간 내에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논술 굉장히 중요하고 기회고 이렇게 그냥 강하게 한번 말씀드려 본 거예요. 누군가 필요한 분들은 설득이 되시게끔. 근데 본인 판단에 나는 논술 필요 없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다 그냥 잊으시면 돼요. 네, 일부러 좀 임팩트 있게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본 거고요. 그래서 수능카드 정하는 방법 아까 좀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모의고사 등급으로 적정이랑 하향의 대학 라인을 파악해야 된다. 왜? 망할 수도 있으니까 정시에서는. 하향 지원. 그러면은 이 하향, 정시로 하향을 쓸 수 있는 곳을 학종, 교과 말고 교과는 납치니까 모의고사를 못했을 때 교과를 넣는 거죠. 하여튼 학종 하향으로 한두 장 정도 지원을 하고 그 위에는 합격 가능성이 있는 한에서 학종 교과 조합을 해야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다 그러면 논술 병행을 고려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학교별로 다르지만 수능 끝나고 몇 주 뒤에 보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좀 대비가 가능한 거죠. 다음, 왔다. 이거 시간 부족해서 가끔 가다가 읽어보세요 그러고 그냥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교과 전형 펑크학과 고르는 법. 이거 굉장히 실전적인 얘기예요. 상위권 인기학과인데 입결이 작년에만 유독 높았다. 전자공학과인데 원래 2.1에서 형성되다가 갑자기 여기 작년에 1.6이었어. 그러면 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못 써요. 왜? 인기학과를 교과로 쓰겠다? 여기를? 안정지원자들이죠. 근데 걔네들이 보기에 여기가 지금 안정이에요? 아니에요. 안정이라고 볼 수 없어요. 입결이 너무 높으니까. 그러니까 안 넣겠죠. 그리고 적정지원자, 소신지원자가 여기 넣을까요? 절대 안 넣죠. 비인기학과 중에서 입결 낮은 대로 또 불나방처럼 모이겠죠. 그럼 여기를 지금 누가 쓰죠? 쓰겠죠. 엄청 압도적인 애들. 예를 들어서 동국대? 건대는 안 될 것 같고 동국대, 홍익대는 아무래도 이과 학생이면 또 기피할 수도 있고 그러면 국민대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국민대에서 또 엄청 인기학과를 봤더니 엄청 입결이 높았지만 나보단 낮아. 이런 애들만 쓰겠죠. 근데 걔네들은 윗대학으로 전부 다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죠. 펑크 발생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신뢰율이 되게 높아요, 이게. 한 85% 정도는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요거는 그냥 참고상. 교과 전형은요, 마감 직전 경쟁률. 이거 뭔지 아시죠? 5번째 날 마감하기 한 2시간 전쯤에까지 보이는 실시간 경쟁률. 근데 그게 원서 마감 직전까지 보이는 게 아니고 그 보이는 거 이제 마감하는 건 2-3시간 전에 딱 멈추거든요. 하여튼 그거를 보면 그때 가서 막 사람들이 여기 경쟁률 낮다 해서 엄청 몰려서 거기가
까놓고 보니까는 경쟁률 팍 오르는 건 정시. 교과는 생각보다 그런 게 좀 적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눈치 게임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비인기학과야. 근데 경쟁률이 낮았어요. 근데 입결은 높았네? 이거 찾으시면 돼요. 왜? 근거가 뭘까요? 비인기학과인데, 아니, 입결이 높았으려면 뭐여야 돼요? 인기도 있어야 되고, 지원자가 많아야지 입결이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희한한 거죠. 비인기학과고 경쟁률도 낮아. 일단 비인기학과라서요. 선택을 못 받은 거예요, 그냥. 적정 지원자, 상향 지원자들한테 선택을 못 받은 거고, 여기를 누가 썼냐? 내가 안정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육지망 안정 지원, 마지막 카드. 여기에서는 보통 비인기학과 쓰거든요. 어차피 여기까지 갈 상황은 내가 없는데, 만약에 간다면 얘는 무조건 붙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비인기학과 쓰자라고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원래 걔네들은 윗대학을 붙었어야 되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작년에는 안정지원 심리가 되게 강했죠.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엔 왜? 의대 증원 원복된다 그러니까는 이제 다들 연쇄적으로 입결 상승할 것 같아 그래서 다들 보수 지원. 올해는 입시 바뀐다 그러니까 보수 지원. 보수 지원이란 얘기는요. 애들이 내신이 남는 데를 쓴다는 거예요. 그럼 밀려서 상향이나 적정 지원의 합격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5강탈하고 육지망 쓰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어쨌든 올해는 여기는 누가 고르겠습니까? 여기를. 뭐라고 골라요? 비인기학과인데 입결이 높았어. 그러면 고를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데서 펑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이건 한 신뢰도 한 75% 정도 될 겁니다. 4번 유사학과들 이거는 진짜 대표적인 핑퐁. 이거는 80% 정도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입결 자료를 한번 보시면 되게 웃겨요. 정치, 외교, 행정, 사회학 어디 쓰실래요? 솔직히 상관없잖아요. 내가 사회과학 계열로 챙겼어. 그러면 상관없잖아요. 저런 데들은요. 되게 웃긴 게 올해는 사회학과가 제일 낮았네. 정외가 가장 높았네. 다음 해가 되면은 그대로 바뀝니다. 그런 게 신뢰도가 한 80% 정도 되고 물론 주의하셔야 될 게 정외가 항상 높을 수도 있거든요. 특정 대학은 그냥 정외가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그런 데는 좀 주의는 하셔야겠지만 그런 데도 언젠가 터집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너무 높을 때 다른 데들은 1.8에 형성됐는데 정외가 1.53에 형성돼 있다. 그럼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게 좀 이건 좀 과한데 1.7, 1.8이다 그러면 그냥 유명한 데 가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1.5, 1.8 이렇게 차이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또 확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로 이거 안정 지원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모집 인원 많고 그냥 그런 데 가시면 되는데 이건 지금 내가 어쨌든 펑크학과를 고를 때 그럴 때는 떨어질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내가 한번 걸어보자는 거니까 그럴 때 이렇게 고르시면 된다는 거고 이거 진짜 오늘 은퇴할 각오로 한다라는 게 이제 좀 납득이 되시죠? 이제 인정하시죠? 제가 장난컨대 이거 아무리 진짜 대치동에서 하는 사람들도 제가 면접을 많이 볼 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이제 입사하고 싶다고 그냥 막 찍어요. 생각보다 작년 입결 보고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불나방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핑퐁이 되는 이유 입결 낮으면 쓰고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고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없이 지원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지도하시는 분들 누구라고 특정하진 않았으니까 하여튼 네. 근데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딱 겹치는 것들 살펴보셔도 이거 어디 가서 돈 주고 이렇게 상담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5번 요즘 교과 전형 중에서 계열 모집이 많이 이게 모집 인원을 흡수해 가가지고 개별 학과에 이 모집 인원이 막 2명, 3명인 데가 되게 많아요. 모집 인원이 적으면 첫날 넣자. 적다의 기준 저는 4명이 기준인 것 같아요. 4명보다 적으면 적은 거고요. 5명부터는 비교적 아주 적은 건 아닌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4명까지는 적은 거다. 적으면 첫날 넣자. 생각보다 이게 다들 주저예요. 첫째 날, 둘째 날 넣기 힘들어요. 엄청 안정지원일 때만 넣겠죠, 보통.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한 달 반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실시간 경쟁률이 0점 몇이에요, 그냥. 거의 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특정 대학, 특정 학과가 갑자기 1.3까지 올랐네? 야, 여기
모집인원 저렇게 적은데 벌써 넣었다고? 안정이겠네? 라고 해서 까보면 여기에서 경쟁률이 3대 1보다 미만으로 나와서 펑크 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인원 적으면은 아싸리 그냥 첫날 넣고 많으면 끝까지 봐야죠. 모집인원 많고 경쟁률이 높으면 변동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그런 입결, 예측 가능한 입결이 나온다는 거니까 거기선 펑크 가능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거죠. 네. 근데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집 인원이 많으니까 넣어보십시오. 충원이 많이 도니까는 여기서 뭐 입결이 뭐 낮아질 거면 그거는 아니죠. 6번. 실질 경쟁률을 낮추는 게 목적이다. 맞죠? 수능 최저가 있는데, 자, 수능 최저 하락하겠죠. 고3만 지원 가능하면서 N수생 없으니까 하락하겠죠. 작년 입결만 높았고, 입결 높았으니까 안 쓰겠죠. 비인기 학과인, 입결 높았는데 비인기 학과면 더 안 쓰겠죠. 학교장 추천 전형, 추천 못 받았으면 못 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를 봤더니 예를 들어 없다. 그러면은 6번으로 최대한 이제 좀 알맞는 학과 골라서 적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학종입니다. 학종에서 합격할 학과 고르는 방법. 유사한 메이저 학과가 있는 마이너 학과는 경쟁자들 서류 경쟁력 수준이 낮다. 자, 벤처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학과, 벤처기업 중소학과 아닌가? 벤처 중소기업 학과인가? 뭐 하여튼 경영학과도 있고 벤처기업도 있는데 서류는 경쟁력이 어디가 아이들이 수준이 높을까요? 아, 당연히 경영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이건. 내가 내신이 된 생기부는 꿀리는 게 없으면 당연히 경영 넣겠죠. 근데 벤처는 서류 경쟁력의 수준이 낮은데 혹시나 경쟁률이 높다라고 할지라도 마이너 학과가 메인 학과보다 저는 그걸 50%를 기준으로 봐요. 50% 정도 더 높았을 때는 난이도가 비슷하다. 예를 들어 경영학과가 10대 1이고 회계학과가 15대 1이네. 저는 그냥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경쟁력은, 경쟁 수준은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회계 관련된 내용이 없어도 요즘은 계열적 합을 봐주기 때문에 경영으로 챙겼어도 회계학과 한번 써볼 수 있다.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알면서도 제일 마지막에 선택 못 하거든요. 아, 뭔가 내 생기부에 이거 없는데, 식품 생명 중에서 식품이 없는데,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넘어가자니 경쟁률이 높아서 조금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조금 말씀을 드렸던 거고, 2번, 유사학과들 중 인기 1순위는 아닌데 경쟁률 항상 낮은 곳. 요즘 좀 인기 없는 데들 있죠. 교육, 경제, 사회, 기계, 이런 데들은 그냥 경쟁자들 수준도 낮고, 여기에 뾰족하게 생기부를 챙긴 것도 없고, 경쟁률이 심하게 튈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이런 곳 한번 해보셔도 되고, 1, 2번은 기본적인 어떤 상식이었다면 3번부터는 이제 실전이죠. 이게 건동홍 이상에서는 50% 70% 컷이 요동치거든요. 어쩔 땐 2등급이야. 어쩔 땐 4등급이야. 당연히 아시겠지만 4등급일 때는 누가 찍힌 거예요? 특목고고. 2등급일 땐 일반고잖아요. 알아요, 다들. 압니다. 근데 희한하게 작년에 입결이 이 학과가 2등급이 찍혀 있다. 그럼 못 써요. 그냥 입결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데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시라고요. 무조건 유사학과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실 때는 입결이 2등급으로 찍힌 거를 고르시는 게, 물론 다른 변수들도 봐야겠지만 그 변수만 놓고 보면은 2등급 찍힌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고, 5번 볼게요. 5번이 조금 더 심화돼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합격 컷이 1, 2등급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50% 70% 컷의 서로의 격차가 0.1밖에 안 난다. 이 말 뭔 말이에요? 이 학과는 그냥 마인드가, 아이, 특목고 애들 뽑아봤자 다 도망가고 일반고 애들 뽑자. 근데 일반고 애들 생기부가 뭐가 중요해? 그냥 내신으로 끊어. 이런 데예요. 근데 일반고에서 0.3 차이면 되게 많이 나는 거잖아요. 2.0과 2.3 차이는 큰 거잖아요. 근데 50% 컷, 70% 컷이 0.3 이상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반고 애들 좋아. 1번. 두 번째는 생기부 좋으면 다 역전시켜. 이게 되는 거죠. 맞죠? 생각보다 내신 지원자는 되게 촘촘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50, 70 컷이 0.3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50% 컷이랑 맨 마지막에 문 닫은 애는 몇 점이나 차이 나는 건데, 그러면 고교 수준이라든가 생기부 가산점 포인트라든가 세특 수준이라든가 전공 과목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그냥 역전을 그냥 밥 먹듯이 시켜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데들을 생기부 강점이 있다면 넣으면 좋다. 그럼 이제 반대로 내가 생기부 강점은 없는데 약간 내신은 좀 남아.
그러면 반대인 곳을 써야겠죠. 네. 뭐 하여튼 학종인데 수능 체제 있는 대학은 당연한 거고, 신설학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제가 설명회 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신설학과 그냥 넣으십시오 그랬어요. 아니다, 재작년까지. 왜냐면 신설학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신설학과인데 인기학과면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83% 확률이었거든요. 저희가 데이터 분석해보니까. 입결이 펑크가 나요, 무조건. 근데 지금은 이걸 사람들이 알게 됐죠. 아, 신설학과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겁먹어서 못 가서 펑크가 나는구나 하고, 그리고 지금 의치 하약수라는 말이 있죠. 하이닉스, 의치 하약수. 그래서 반도체는 그냥 묻지마 지원을 하더라고요. 작년부터. 그래서 결론, 신설학과인데 인기학과는 안 쓰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고민하실 때. 이런 융합학과 있잖아요. 모빌리티 시스템. 영어 잘하시면 뭔 말인지는 알죠? 운송수단, 뭐 그런 거. 근데 와닿진 않죠. 의료 인공지능 뭐야 이거? AI야. 의료야 뭐 약대 약사 면허 나오는 건 당연히 아니고, 의료긴 의료 뭐야 저거? 뭐 약간 이런 느낌? 첨단 약과학과. 저거 약사 면허 줘? 안 줘? 뭐야? 약간 이런 느낌. 인 것들은 쓰시면은 입결이 좀 하락하더라. 그리고 뭐 1번 이거는 뭐 많진 않아요. 이런 대학이 많진 않은데 뭐 충남대가 있고 몇 개 대학이 있긴 있는데, 이건 그냥 참고만. 광역 모집하다가 갑자기 학과별 모집으로 쪼개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학과별로 입결 자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때는 인기학과이면서 모집 인원이 적고 유사학과가 존재하는 곳을 고르는 게 심리를 역행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입결이 거의 100% 내려질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2번, 해당 학과 과거랑 비교, 전년도 타학과 비교. 그러니까 유독 전해에 충원율이 적고 입결이 올랐다. 이런 데도 넣으시면 돼요. 요거는 교과랑 학종 둘 다 포함되는 내용이거든요. 다른 이슈가 없는데 이 학과만 과거에 2바퀴 돌던 데가 0.3바퀴밖에 안 돌았고, 그렇다고 무슨 다른 학과들까지 다 충원이 적게 돌았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학과만 이상하게 충원이 적게 돌았고 입결이 높았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유가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사고예요, 그냥. 그냥 뭐 거기 쓴 애들이 탈락한 거예요, 위에. 근데 이런 이슈가 있으면 당연히 다음 해에는 어떻게 돼요? 충원이 정상화가 되고, 심지어 이 높은 입결을 보고 애들이 못 쓸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가 조금 강력하게 작용을 해서 입결이 좀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봤을 때 영혼까지 탈탈 턴 거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인정하시나요? 오늘의 목적은 노력은 더 해주세요. 진심 어린 노력을 150% 해주시면은 걸리는 시간은 50%로 적어지지만 결과는 3배를 볼 수 있도록 3년 동안 열심히 쌓았던 그 노력과 성과, 3년 동안 열심히 쌓았던 그 노력이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목적이었고요. 이번에 하여튼 그 본인 생기부 객관적으로 잘 보셔가지고 수시 원서 전략에서 1점도 남기지 않고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